수고합시다. 오늘 수제 잘 해왔지? 너희는 잘했지? 네. 왜 웃으시는 거죠? 너무 빡세. 아, 박스 쓰니까? 아, 그렇죠. 인생이 빡센 거죠. 요즘 곧 여행도 가시는데 예? 감당 좀 해주시죠. 자, 오늘 좀 봅시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 명제에 대한 풀이를 좀 하고 그 3단 논법부터 시작이었죠. 86페이지에 있는 3단 논법은 뭐 별 내용은 없었는데 그죠? 적용하는 연습을 좀 할 필요가 있었고 질문 있습니까 혹시? 명제, 추론, 부등식의 활용 뭐 쭉 넘어가다 보면 좀 헷갈리거나 뭐가 좀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으시면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테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도형의 방정식 쪽의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저를 복습도 해야 되니까 질문 없으신 걸로. 뭐 동의 뭐 이거 봐. 저 536번에 536. 네. 네. 가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가에 뭐가 요거는 가볍게 얘기해드릴게요. 가에 이게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이게 홀수가 속되긴 했죠 우리. 그쵸? 짝수를 풀어봤는데 잘 안 된다 약간 이런 건가요? 뭐 같이 그냥 읽고만 넘어갔죠. 주어진 명제 대우는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다를 증명하려고 하나 봅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n이 3의 배수가 아니다를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3의 배수다는 우리가 3k로 표현해요. 3k. 알겠죠? 그럼 3의 배수가 아닌 건 3으로는 나머지가 1인 거나 2인 걸 얘기하는 건데 그걸 표현할 때 이렇게 3k-2 또는 3k-1로 표현하는 거야. 알겠죠? 이게 왜 그러냐면 봐봐. n을 3k-2, 3k-1로 보통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나머지가 1인 수고요. 3으로 난 나머지가 얘는 나머지가 2인 수입니다. 나머지가 2인 수. 알겠죠? 보통 이게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 나머지가 1인 수를 굳이 이렇게 표현 안 하고 n을 3k 플러스 1로 하면 안 됩니까? 증명할 때는 보통 이런 식을 안 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k를 우리가 자연수로 지정할 건데 그러면 자연수로 지정할 때 k 1부터 넣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가 1인수의 출발이 1부터 시작돼야 되거든. 여기는 1을 넣으면 n이 1 나온단 말이야. 근데 3k 플러스 1로 만들어버리면 1을 넣어버리면 4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n이 1인 경우를 확인해 볼 수는 없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증명할 때 이런 식을 안 쓰고 이제 이런 식을 많이 쓰죠. 알겠죠? 이해되겠습니까? 3k-1, 3k-2로 표현하는 게 맞다. 알겠죠? 여기 들어가는 식은 3k-1일 겁니다. 알겠죠? 그걸로 이제 대입해서 푸시면 뭐 금방 나올 거니까 그 다음 풀이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또 질문 있습니까? 여기 537에 뭐 증명하시오 요거는 선생님 보내드리는 해설지에 그냥 표기법을 확인해 보시고 알겠죠? 그거를 비교하는 걸로 대체하면 됩니다. 아직은 뭐 증명에 대한 그 툴을 정확히 쓰는 게 아직까지는 뭐 훈련될 필요까지 없기 때문에 한번 했으면 해설지에 써있는 표현 보시고 알겠죠? 점검만 하시면 그걸로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통으로 증명하는 거는. 넘어가서 또 561번 561 전에 혹시 질문 있습니까? 561 전에 없나요? 그럼 56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환이는 넓이가 2700인 텃밭을 만들기 위하여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ABCD의 모양의 펜스를 설치하려고 한다. 옆 텃밭과 이웃한 A 지점과 B 지점까지의 펜스 설치 비용은 절반씩 나누기로 했을 때 펜스 설치 비용이 최소가 되게 하는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의 길이를 구해라. 단 펜스의 설치 비용은 길이에 비례한다. 이제 무슨 얘기냐면 잠깐만요. 줄기를 안 주셨네. 잠시만요. 잠깐만요. 자, 보시면은 지금 이제 상황부터 이해를 좀 해야 되니까 상황을 정리하면은 이런 거야. 벽이 있는데 벽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A, B, C, D로 이렇게 직사각형의 뭐 텃밭을 만들 거다. CD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말한 게 넓이가 2700이니까 여기를 만약에 X를 한다면 여기 Y를 할게요. 알겠죠? 내가 알고 있는 X, Y가 얼마다? 2700인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문제 질문은 펜스 설치 비용이 자 펜스 설치 비용이 최소가 되게 하는 X 값을 구해라 라는 게 질문입니다. 그렇죠? 상황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설치 비용을 정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설치 비용이 나와 있진 않고요. 그냥 설치 비용은 길이에 비례한다 라는 거 그냥 설치 비용은 길이랑 퉁쳐라 이런 느낌으로 봐도 돼야겠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 A, B의 설치 비용은 얼마큼 드는 거야? 이쪽 집이랑 나눠내기로 했잖아.
정민아, 그럼 어떻게 됐어? x만큼 길이니까 설치 비용은 2분의 1x만 내면 되겠죠. 그죠? 여기를 설치하는 데는 2분의 1x만 돈을 내면 되고, 알겠죠? 플러스 여기 x를 나 혼자 내야지. x가 되겠죠. 플러스 y 2번, 2y는 나 혼자 내야죠. 결국 얘가 말하는 건 2분의 3x 더하기 2y가 최소가 되는 x 값을 구해라 이 말 되는 거죠. 이랬습니까? 요게 설치 비용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랬으니까 설치 비용은 사실 정확히 구한 건 아니죠. 설치 비용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알겠죠? 근데 뭐 비례하다 했으니까 길이로 문제를 풀어도 무방한 거지. 알겠죠? 그러면은 결국 얘가 최소이려면 뭐가 x가 양수 조건이고요. x, y는 당연히 길이니까 양수일 것이고 내포되어 있는 거죠. 합과 곱의 세팅, 이 산술기가 쓸어낸 문제겠죠. 얘 가지고 산술기가 써야지. 얘 둘의 합은 2분의 3 더하기 x 더하기 2y는 그거 나왔다 2루트 둘의 곱하면 3xy가 되겠죠. 그죠? 내가 알고 있는 식은요, xy가 2700인 거 알고 있으니까 2루트 3 곱해버리면 8100 되겠네. 8100이 90의 제곱이죠. 그죠? 90 곱하기 180이 되겠습니다. 그럼 펜스 설치 비용이 정확한 금액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미터당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렇죠? 어쨌든 180에 비례한 상태에 있는 거고요. 이랬습니까? 그때 우리는 x를 구하는 거니까 이 산술기하가 는이 성립하는 조건이 얘랑 얘가 같을 때죠. 두 수 같을 때. 그러면은 둘의 합이 180인데 둘이 같다는 건 얘도 90, 얘도 90이 되면 되겠지. 그때가 최소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x를 구하는 거니까 2분의 3x가 90이 되려면 3 약분하시고 2 곱하면 x는 60이 되겠죠. 그래서 길이가 60일 때가 최소가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그런 식의 산술기의 활용 문제였다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서 이제 코시-슈바르츠 쪽으로 가시죠. 체크해 보시고요. 코시로 넘어가시면 네. 567번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이게 쌤이 봐도 약간 병신이 부르더라. 뭐야 이거 이런 느낌이 들어서 문제긴 했는데 이게 단계를 2번을 치지 않으면 이거 잡아낼 수 없는 구조라서 알겠죠? 문제가 좀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들고 가야겠죠? 저런 식으로 낼 수도 있구나 정도로 경험의 문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뭐 자주 나오는 형태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보시면 얘는 방향을 잡아야 돼요. 지금 8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4 라는 힌트 하나 주고요. 물론 x, y가 양수로 나와 있긴 합니다. 그 양수의 조건의 의미는 루트 x 때문에 그런 건데 루트 x 더하기 루트 y에 지금 나한테 얘의 최대를 구해라. 뭐 이렇게 나온 상태입니다. 알겠죠? 그럼 우리가 요 놈의 최대를 구하려면 이게 그 코시 쪽의 문제임은 느껴지는데 왜 그러냐면 제곱의 합이 세팅되어 있고요. 그죠? 얘도 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합과 합의 구조는 그 코시-슈바르츠로 정리를 해야 되긴 하는 건데 그럼 이게 이제 코시-슈바르츠는 쌤도 헷갈리기 때문에 식을 적어놓고 이제 A, B를 지정하는 편이거든요. 그럼 얘를 정리했을 때 봐봐. A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식이 AX 더하기 BY의 전체 제곱이다 라고 하는 식에다가 밀어넣긴 해야 되는데 알겠죠? 일단은 요 놈을 만들려면 요 놈을 넣을 때가 사실 이쪽밖에 없기 때문에 그죠? X 자리에 이제 제곱의 합이 얘가 되려면 어차피 여기는 2루트 2X의 제곱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그러면 봐봐. 선생님 여기 A, B는 뭔지 모르겠고 여기 일단은 2루트 X제곱 2루트 2X제곱 2X의 제곱 더하기 Y제곱까지는 어떻게 해볼 수 있어. 그죠? 여기 이제 A 제곱, B 제곱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그러면은 이 x 자리에 내가 2루트 2x를 넣었으니까 A에다가 2루트 2x 더하기 좀 길게 쓰면요, BY의 제곱의 형태가 나오겠죠. 상황이 되겠습니까? 그쵸? 지금 세팅은 그나마 이런 세팅을 접근해갈 수 있단 말이지 일단. 이해되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 다음 단계가 지금 얘를 만들려면요, 요게 들어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봐봐. 요게 만들어지려면 여기서는 바로 여기 A, B를 어떻게 만들어도 얘를 못 만들어. 알겠죠? 근데 얘가 코시인 건 확실하니까 우리가 배운 게 산술기가 코시밖에 없으니까 이런 놈의 최대를 구하려면 코시가 이런 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냐면 봐. 루트 x 더하기 루트 y가 만들어지려면 여기 아마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이쪽이 이제 루트 x 더하기 루트 y의 전체 제곱 필요하겠죠. 이런 꼴이 나오긴 할 거란 말이야. 그럼 분명 여기 만들어지는 게 아마 이제 1,1로 잡혀버리면 뭐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나 여기 이제 x 더하기 y나 뭐 이런 꼴이 만들어지긴 해야겠죠. 그러면 이렇게 합을 통한 얘네들의 어떤 범위를 잡아내는 구조는 이런 꼴이 나오긴 해야 된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럼 이걸 걸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이런 꼴이 나오려면 여기서 이제 x랑 y를 만들어내야 이제 우리가 뭘 끌고 갈 수 있단 말이야. 상황이 됐습니까? 그러려면 여기 a가 이렇게 1로 잡혀야 그 다음 단계에 1로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려면 여기 a를 2루트 2분의 1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럼 이쪽이 1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쵸? b는 그대로 1인 게 낫겠죠. 이해됐습니까? 뭔 얘기냐면 a를 이 들어온 걸 처리를 해야 되니까 2루트 2분의 1로 잡고 b를 일단 1로 잡자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럼 봐. 여기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들어갈 자리니까 뭐 어떻게 되겠어? 얘가 8분의 1 더하기 1이 들어가면 이 관계는 만족을 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먼저 1단계로 뽑아낼 수 있는 게 어떻게 되냐면 얘가 얼마야? 8분의 9 곱하기 그쵸? 얘가 얼마야? 24였으니까 여기는 x 더하기 y의 제곱이 만들어지겠죠. 상황됐습니까? 그쵸? 그러면 봐봐 x 더하기 y의 제곱은 약분하면 3이니까 그쵸? 27 그럼 x 더하기 y의 제곱은 작거나 같다 27보다 요건 파악할 수 있겠죠. 그쵸? 그럼 그나마 여기서 우리가 세팅할 수 있는 이 범위는 x 더하기 y는 마이너스 3루트 3보다 커나고 3루트 3보다 작거나 같다 요거는 하나 잡아낼 수 있겠죠.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해서 얘를 갖고 얘를 끌고 오는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요 놈은 봐봐 이 루트 x 더하기 루트 y의 제곱은 이 코시 슈바르츠를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얘가 루트 x의 제곱 루트 y의 제곱 이해됐습니까? 1, 2로 잡아버리면 얘 성립할 거 아니야.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럼 결국 봐봐 xy 양수니까 어차피 얘는 2의 x 더하기 y는 그거 나왔다 루트 x 더하기 루트 y의 제곱으로 세팅해 볼 수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잠깐만 이렇게 하면 얘의 최대값은 얘가 되는데요. 잠시만요. 여기 루트를 씌워야 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네요. 이러면 잠시만요 여러분. 루트 x 루트 y 맞죠? 잠시만 2루트 2분의 1로 잡고 1로 잡으면 8분의 9 곱하기 얘가 24 1 27 이런 된장을 이러면 얘가 얘 최대가 요놈의 최대인데 요놈의 최대가 3루트 3인데 거기에 루트를 씌워야 돼서요. 3루트 3에 이거 곱하면 6루트 3에 루트 씌우면 식 이상해지는데 나올 수가 없네요. 잠시만요 여러분. 이상하네요. 잠깐만요 여러분. x 더하기 루트 y의 제곱을 잡아내게 할게요. x 더하기 y 하하 와 잠깐만요. 쌤이 이렇게 하면 이게 안 잡히지? A에 만약에 루트 2분의 1과 B에 1로 버리면 잠시만요. 저기를 그러면 2분의 1로 잡으면 2분의 1 맞죠? 2분의 1 더하기 2 잠깐만 루트 2x 여기 24 쌤이 여기 A를 루트 2분으로 잡아볼게요. 루트 2가 없어져야 되니까 그러면 2x 더하기 y의 제곱이 되고 2분의 3이 되겠죠. 12, 36이 나오네요. 이게 지금 굳이 쌤이 이렇게 잡은 이유는 이게 저희 문제 혹시 이상하다. 2x 더하기 y가 완전 제곱식이 나오긴 하거든. 6과 마이너스 6. 그러면 얘 가지고 얘 만들려면 잠시만 제가 제곱이 되려면 루트 2 곱하기 루트 x의 제곱 더하기 루트 y의 제곱 여기 a가 루트 2분의 1과 b가 1 2분의 1 더하기 1 쓰고 얘기 좀 드릴게요. 루트 곱하면 루트 x 더하기 루트 y 나옵니다.
이 자식의 최대가 6 루트 x 더하기 루트 y의 범위가 가 되긴 하겠네요. 아마 얘 답이 3인가 본데 정리를 좀 비교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자, 무슨 얘기냐면 봐봐. 이 문제 확실히 좀 뭐 특이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죠? 지금 문제가 뭐냐면 봐봐. 지금 어쨌든 그 루트 x 더하기 루트 y의 최대값을 그 코시로 짜려면 알겠죠? 일반적인 패턴이 이거야. 일반적인 패턴이 이렇게 가야죠. 이렇게. 제일 쉽게 만드는 구조물이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쌤이 뭘 원했냐면 그러면 x 플러스 y의 최대가 나오면 어차피 얘의 제곱이 최대인 게 요 값이잖아. 그죠? 얘보단 제곱이 작거나 같을 거니까 상황이 되겠습니까? 오케이? 이걸로 판을 짜서 원래는 답이 나올 수 있는 논리긴 합니다. 논리 자체는 알겠죠? 하지만 이걸로 진행하면 뭐가 문제냐면 결국 우리는 x 플러스 y의 범위를 구하면 되는 건데 알겠습니까? 이걸 구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코시에서 봐봐. 이 자식은 어차피 이런 세팅이 나와 있는 거고요. 알겠죠? 여기에서 이 자식과 여기 있는 a 제곱에서 ay 곱과 이 자식과 여기 있는 b 제곱에서의 by의 곱이 이제 세팅을 해서 내가 여기 뭘 만든 거냐면 x 플러스 y가 나오게끔 여기 2루트 2분의 1을 받고 여기다가 1을 박은 거야. 요건 이해되겠죠? 왜냐면 어차피 이 식의 범위를 잡아내면 얘의 최대를 잡아낼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알겠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모양의 출발을 한 거죠. 일단 알겠습니까? 그래서 들어와서 a를 2루트 2분의 1로 잡아버리면 날라가서 x만 만들어질 거고 여기 이제 b는 1로 잡으면 y가 만들어질 거니까 x 플러스 y 범위가 있으면 이제 얘를 코시로 때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끌고 왔는데 그렇게 해서 2루트 2분의 1과 b의 1을 집어넣고 코시를 때려봤더니 x 플러스 y 범위가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된 게 뭐냐면 x 플러스 y가 나오는 최대값이 이제 얘가 되는 건 맞겠는데 알겠죠? 그럼 이걸 가지고 넣었을 때 얘를 다시 루트를 씌워야 되는 환경이 벌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이 3루트 3에서 루트를 씌울 수 있는 구조로 그걸 배운 적이 없죠. 알겠죠? 루트가 두 번 들어가니까. 그럼 뭔가 이 식을 통해서 x 플러스 y 범위를 잡아내기 힘들다라는 거지. 알겠죠? 그러면 두 번째 도전한 건 뭐냐면 어쨌든 여기 루트 2가 문제인 거니까 이 문제는 그냥 딱 예민한 그 포인트로만 가져야 풀리는 문제라서 좀 문제가 특이한 것 같습니다. 알겠죠? 뭐냐면 루트 2만 없애는 방향으로 다시 한번 잡았어요. AB를. 이해됐습니까? 그럼 뭐가 만들어지냐면 A에 루트 2분의 1을 넣고 B에 1을 넣어버리면 그대로 코시에 집어넣어버리면 뭐 이런 식이 나옵니다. 대신 여기 내가 원하는 이제 x 더하기 y가 나오는 게 아니라 2x 더하기 y 범위를 잡아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예. 이 출제자 의도가 이쪽인 것 같긴 한데 왜냐면 이렇게 잡았던 얘가 완전 제곱이 나오긴 해요. 알겠습니까? 근거가 너무 좀 약간은 그렇다. 너무 개인적인 관점으로 문제를 만들었다는 판단이 쓰는 것 같고 이런 문제는 보통 좋은 문제를 보기 힘듭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끌고 갈게요. 그럼 얘가 완전 제곱이 나오니까 그러면 2x 플러스 y에 대한 범위 정도는 잡아낼 수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2x 플러스 y의 범위로 코시 슈바르츠를 때리기 위해 세팅을 다시 간 거야. 그 세팅은 요건 아까 문제였고요. 여기 아니라 새로 만든 거죠. 2x 더하기 y랑 루트 x 더하기 루트 y를 세팅하려면 2x는 루트 2 곱하기 루트 x 제곱일 것이고 그죠? x자리에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y는 그냥 루트 y의 제곱이라고 보면 되는 거니까 요 제곱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 제곱 더하기 제곱이 2x 더하기 y일 거니까 제 범위는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고 이 상태에서 내가 루트 x 더하기 루트 y를 만들려면 a가 루트 2분의 1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죠? b는 그대로 1이 되겠지. 변화가 없으니까. 그래서 다시 a를 루트 2분의 1, b는 1로 넣으면 코시 슈바르츠를 한 번 더. 두 번째 코시 슈바르츠 또 때린 거예요.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계산했더니 얘는 2분의 3이었고요. 2분의 3. 바로하고 2x 더하기 y. 그거 나왔다. 루트 x 더하기 루트 y라는 식을 얻어낼 수 있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얘의 최대가 될 때가 얘의 최대일 거니까 얘가 최대인 게 2x 더하기 y가 최대일 때겠죠. 2x 더하기 y의 최대는 6이었으니까 여기다 6을 집어넣어버리면 이 약분돼서 얘가 9가 됩니다. 알겠죠? 그럼 얘의 제곱은 9 이하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루트 x 더하기 루트 y는 3보다 작거나 같고 뭐 아마 0보다 커나 같겠죠. 0보다 크다가 되겠네. 둘 다 0이 될 수 없으니까 0보다 크다가 되겠죠. 요 부등식은 의미 없는 식이고 최대값은 3이 되겠다라고 뭐 뽑아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뭐 상황이 특이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죠? 이거는 뭐 그냥 뭐야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문제라서 알겠죠? 중요도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대충 뭐 이런 문제도 있네. 약간 이렇게 숙제를 나왔기 때문에 선생님 미리 이 상황을 아는 판단의 문제였다면 빼고 갈 정도의 문제로 판단됩니다. 아시겠죠? 별로 뭐 좋은 문제는 아닌 것 같으니까
가볍게 보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 또 지우고 있습니까? 나머지 문제는 없나요? 573 한번 가볼게요. 573입니다. 보시죠. 오른쪽 그림과 같이 중심이 한 직선 위에 있는 세 원이 이렇게 접하고 있대요. 그때 세 원의 넓이의 합이 최소일 때 세 원의 반지름의 합을 구해라 하고 나왔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O1부터 O3까지의 길이가 나와 있네요. 그죠? 자, 우리가 O1, O2, O3의 반지름을 R1, R2, R3라고 일단 이름을 지을게요. 알겠죠? R1, R2, R3라고. 그러면 O1부터 O3까지 합이 R1 더하기 2R2 더하기 R3 맞습니까? 그죠? O1부터 O3까지 하면 그죠? 반지름 요 양 끝에서 한 번씩 쓰였고 가운데는 두 번 쓰여 지름이니까 그죠? 얘의 합이 6이다 라는 거 하나 준 거고요. 그죠? 그리고 얘가 하나 준 거. 세 원의 넓이의 합이라는 건요. 파이 R1 제곱 더하기 파이 R2 제곱 더하기 파이 R3 제곱. 얘가 최소일 때 R1, R2, R3의 값을 합을 구해라. R1 더하기 R2 더하기 R3의 합을 구해라. 뭐 이런 얘기네요. 알겠습니까? 진행해 보시죠. 자, 얘는 뭐 파이로 묶어주면 R1 제곱 더하기 R2 제곱 더하기 R3 제곱 뭐 이렇게 세팅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오케이? 내가 할 건 뭡니까? 이 합이 나와 있고 제곱의 합이 최소일 때 그냥 합을 구해라 뭐 이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진행해 보죠. 얘도 뭐 코시로 뭔가 세팅을 만들어야 되는 순간이 되겠죠. 그렇죠? 얘를 만들어 보면 일단 얘는 그대로 정리하면 R1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코시로 얘기하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A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Z 제곱 이 AX 더하기 BY 더하기 CG의 서세곱 뭐 이런 얘기 하는 거겠죠? 그죠? 이거 만드는 얘기겠죠? 세팅을 해보면 얘는 뭐 그대로 쓰면 되고 되겠습니까? 여기식이 이제 여기서 나오려면 여기 뭐가 들어가 있어? 지금 봐봐. 이게 R1 제곱 더하기 R2 제곱 더하기 R3 제곱을 여기 갖다 치면 그죠? 이쪽에 필요한 게 이제 우리가 저게 R1 더하기 2R2 더하기 R3 아닙니까? 이런 거에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야겠어? 1, 2, 1을 만들려면 그쵸? A, B, C가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세팅되어 되겠네. 그쵸? 그럼 얘가 항상 성립하겠지.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그랬을 때 얘가 얼마야? 얘가 6이죠? 그죠? 지금 봐봐. 우리가 A, B, C를 1, 2, 1로 세팅하면 정민아 얘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맞죠? 우리가 배운 코시-슈바르츠 그쵸? 여기서 알고 있는 거 대입을 하면 얘가 지금 1 더하기 4 더하기 6이잖아. 6에 R1 제곱 더하기 R2 제곱 더하기 R3 제곱은 그거 나왔다. 얘가 얼마야? 6이니까 6, 6에 36 되겠습니다. 됐어요? 결국 R1 제곱 더하기 R2 제곱 더하기 R3 제곱이 6 나누면 6 이상이 최소가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얘가 최소일 때라는 게 R1 제곱 더하기 R2 제곱 더하기 R3 제곱이 6이 될 때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죠? 거기에 이제 뭐냐 그때 지금 각 반지름의 합을 구하라는 거죠. 그쵸? 요거 쌤이 그 3개짜리에서는 이걸 쓰지 말았네요. 우리가 왜 2개짜리는 y제곱은 ax 플러스 by 이럴 때 등호 성립 조건이 뭐였죠? a분의 x가 b분의 y랑 같은데 이거였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3개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3개짜리는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이 3개짜리씩 나오잖아. 괜찮습니까? 여기에 등호 성립 조건 마찬가지로 봐봐. 예분의 얘와 예분의 얘와 예분의 얘가 비율로 같으면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 아마 필기장에 적혀있을 텐데요. a분의 x가 b분의 y랑 같으면서 c분의 g랑 같은 그때 이제 등호가 됩니다. 알겠죠? 이해됐습니까? 그걸 여기 적용해보면 봐봐. 예분의 얘랑 예분의 얘랑 예분의 같을 때인 거야. 뭔 말이냐면 1분의 R1이 2분의 R2랑 같고 그게 1분의 R3랑 같을 때 얘도 등호 성립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코시는 요 비율이 같을 때 성립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2개짜리도 그랬잖아. A분의 X 그렇게 하는 이유가 3개짜리 마찬가지로 비율이 같을 때입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얘를 성립할 때 뭐 이 등호가 성립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얘를 적용하면 봐봐.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 R2를 지금 R3는 그냥 R1이라고 봐도 되고, 알겠어요? R2는 뭐라고 보면 돼? 곱하면 2R1이라고 보면 되겠죠. 알겠어요? 그럼 여기를 다 대입해버리면 우리가 지금 저기서 구해도 되고요. 저기서 구해도 여기서 구해도 되는데, 저기서 구해버리면 R2 자리에 2R1 넣어버리고 R3 자리에 R1 넣어버리면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얘를 만족하는 거니까 R1 더하기 R2 자리에 2R1 넣어버리면 4R1 더하기 R1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얘가 6일 때 최소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즉 6R1이 6일 때니까 R1이 1일 때다 이렇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결론은 R1이 둘 다 1일 때고요. R2는 R은 2배, 2일 때겠죠. 알겠습니까? 반지름을 다 더하면 1 더하기 1 더하기 2가 되니까 답은 뭐 4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 3개짜리 동안 등호 성립 조건이 2개짜리와 같은 패턴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알겠죠? 같은 패턴으로 그런 조건이 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되겠습니까? 자, 넘어가서 이제 여러 가지 증명이 들어있는 산수의 기하와 코시는 뭐 이런 식들이다 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함수로 가보죠. 함수로 지우겠습니다. 이제 산수의 기하와 코시를 적용하는 기본들은 살폈을 거라 보고요. 아까 본 그 이상한 문제 하나는 다시 점검해봐도 되고 정 짜린다면 넣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제 좀 이상합니다. 확실하겠죠? 왜냐면 근거가 없어. 근거가 그냥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상한 시간 만들어서 끌고 가야 되니까 알겠죠? 그건 좀 이상한 특이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함수로 가시죠. 우리 이제 마지막 큰 대단원이죠. 뭐 수두 와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대단원이 번호로 얘기하면 여기 안에 물론 이제 큰 두 단원이 있습니다. 세부 단원 얘기하면 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3개가 있는데 뭐 뒤쪽 유리, 무리함수 내용 작은 편이고 함수라는 건 큰 편이니까 번호로 얘기하면 벌써 몇 번이냐? 저거 6번인 것 같은데 7번 아니 말고 7번 함수. 이 함수부터 좀 많이 어려워들 하는데 왜 그러냐면 함수가 아무래도 함수라는 게 나오면 여러분 뭐 중학교 때도 함수라는 게 나오면 뭐가 나옵니까? 그래프가 나오니까 좀 빡세긴 하고 여기서는 함수의 기본적인 정의부터 출발합니다. 알겠죠? 이전에는 그냥 함수가 이런 거야 가볍게 배웠는데 여기는 함수의 정의는 뭐냐면 좀 쉽게 말하면 알겠죠? 뭐 정확하게 이 얘기는 아닌데 여러분들이 함수를 너무 어렵게 느끼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x와 y의 관계식을 함수라고 보면 된다. 일단은 알겠죠?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또 함수가 아닌 xy 관계식도 있습니다. 알겠죠? 근데 대충 얘기할 때는 xy 관계가 있습니다. 함수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함수를 이제 어릴 때 그 이미 배운 게 쌤이 요 박스를 많이 얘기하는데 이런 게 함수예요. 이런 게 이 초등학교 때 이런 거 나오잖아. 더하기 2다. 아 이런 게 함수. 뒤지더라고. 미쳐가지고 안 되냐? 세상 앞으로 밀고 뒤에 아니 밀기만 해. 됐어. 이따가 쉬는 시간에서 따로 봅시다. 네. 몽디 큐대 안 들고 갈 테니까 따로 만납시다. 그래서 보시죠. 이런 게 함수 박스입니다. 알겠죠? 왜냐 함수를 좀 정확한 의미적인 해석을 하면요 이런 거예요. 단순하게 보면 이제 함수 어려운 친구한테 야 xy 관계식이 함수야, xy 연결해서 함수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사실 그건 좀 거짓말이고 알겠죠? 더 정확한 이야기는 이게 이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연결하는 게 함수라고 보시는 거예요. 알겠죠? 원인과 결과 얘기입니다. 뭐냐면 우리 초등학교 때 있는 함수 박스입니다. 이게 함수 박스야. 여기에 집어넣는 게 원인이죠. 원인의 값을 집어넣죠. 결과가 튀어나오잖아.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함수라고 부르는 이런 관계. 3을 띵 넣으면 5로 톡 튀어나오죠. 5를 딱 넣으면 7로 탁 튀어나옵니다. 알겠죠? 이런 게 함수 박스예요. 알겠죠? 이런 게 함수입니다. 알겠죠? 이런 관계가 있는 걸 함수라고 불러요. 이걸 이제 고등학교 가서 이렇게 얘기하지. 야 여기 x라는 정의역이 있어. 어려운 용어를 배우는 거야. 정의역이 뭐 1, 2, 3, 4가 있어. 정의역이 4개밖에 없는 함수 하나 만들자. 박스를 여기다 집어넣을 거야 되는 거죠. 여기 이제 공역이 있는 거. 공역은 뭐 2, 3, 4, 5, 6 이렇게 합시다. 그죠? 그럼 이제 1, 야 정의역은 무조건 다 떼는 거야 돼. 알겠습니까? 1을 집어넣으면 어떤 결과가 나와? 3이란 결과가 나오겠지. 이렇게 대응을 하는 거죠. 2를 넣어버리면 4가 나오겠죠. 3을 넣어버리면 6이 나오겠죠. 5가 나오겠죠. 뭐 하는 거야. 4를 넣으면 6이 나오겠죠.
이런 식의 함수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우린 이 대응 관계를 사실 함수라 부릅니다. 그때 여기 y에 있는 이 숫자들을 뭐라고 부르죠? 공역이라고 합니다. 공역.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선택받은 y들 요 4개 있죠. 얘네들 치역이라고 부르죠. 이런 용어들을 배우는 거야. 알겠죠? 이런 함수가 되는 거지. 이걸 만약에 함수식으로 표현하면 우리는 이제 식을 배웠으니까 문자를 배웠으니까 초등학교 때야 요거밖에 안 봤지만 지금은요. 야 이거 식으로 표현한 fx는 뭐가 되겠어? x 르밋 뭐가 돼서 나와? 더하기 위해서 뽑아낸 문제라고 식까지 우리 배울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또 중2 때 그래프도 배웠기 때문에 야 이거 그림 그리면요. x의 정의역이 모든 실수라면 직선이겠지만 지금은 정의역이 하나, 둘, 셋, 넷 밖에 없기 때문에 얘를 그래프로 그려라 이렇게 되면요 1,3의 점을 딱 찍고 점 하나 2,4 3,5 4,5 이렇게 점 4개가 y는 fx라는 함수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이 점 4개도 그래프예요. 알겠죠? 정의역이 4개밖에 없으니까 점이 4개밖에 안 나오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런 함수는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일 처음에 뭐 이런 규칙만 배웠다가 이제는 용어를 좀 알려주고 이런 대응 관계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 식도 좀 배우고 중학교 때 문자 배웠으니까 알겠죠? 그걸 이제 그래프화 시켜서 그림까지 그리는 이런 단계에 종합적으로 배우는 게 고등학교 함수인 거죠. 알겠죠? 그때 함수는 기본 약속이 되어 있는 게 만약에 여기 공역에 6을 안 넣어놓은 거야. 그럼 4를 집어넣으면 6을 잡혀야 되는데 6을 잡을 게 있어 없어? 없어. 그럼 4에 대한 대응 결과가 있어 없어? 없어. 이런 경우는 우리가 함수로 봐 안 봐? 함수로 안 봐요. 선생님 왜죠? 선생님 4를 그냥 안 넣으면 되잖아요. 나도 몰라. 알겠습니까? 안 된대. 원래 정의는 더 이상 내가 설명할 게 없는 게 그냥 그렇게 정한 거죠. 알겠죠? 그래서 야 이런 거 함수로 보지 않아. 왜? 4를 넣은 게 대응당 관계가 없잖아. 안 돼. 알겠습니까? 어떤 경우는 또 뭐 3을 넣었더니 보통 함수 박스는 이렇게 하나의 규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3이 2개를 찍는 환경이 발생되는 건 없어. 박스 자체가. 그래서 하나의 정의역이 2개의 y 찍는 거 이것도 함수가 안 돼. 이건 정해놓은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해놓은 표기를 배우는 것 뿐인 거야. 알겠죠? 그냥 함수라는 게 약간 그 정확한 의미적인 얘기를 한다면 어떤 그 두 집합의 대응 관계를 나타내는 게 함수입니다. 물론 규칙은 존재하겠지만 그 규칙을 우리가 함수식으로 정리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때 그걸 형상화 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배우는 이제 함수의 종류인데요. 함수의 종류. 봐봐. 함수라는 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x, y가 이렇게 있으면 x에 있는 집합을 우리 정의역이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집합을 공역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런 다음에 여기 뭐 1, 2, 3 정도만 하고요. 1, 2, 3, 4 하십시오. 이렇게 1이 1을 찍는 관계, 2가 1을 찍는 관계는 가능합니다. 같은 정의, 다른 정의역이 같은 공역을 찍는 것 함수를 인정하죠. 왜 그러냐면 뭐 예를 들면 여기가 뭐 제곱해라 이렇게 나왔어. 그럼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1이 튀어나올 것이고 1을 집어넣으면 1이 튀어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는 같은 게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상관없는데 이런 것들이 함수가 됩니다. 이런 게 함수 문제 쉽게 말하면 그때 선택받은 이 y 값들을 뭐라고 한다고? 치역이라고 불러. 치역. 용어는 정확히 알아야죠. 알겠죠? 함수가 되지 않는 것도 이런 게 있어요. 함수가 되지 않는 거는 함수가 되지 않는 것. 되지 않는 경우. 예를 들면 정의역에 1, 2, 3이 있고요. 치역, 공역에 2, 3, 4, 5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1은 3을 찍고 2는 4를 찍었는데 5 지워버리잖아. 3은 찍을 게 없는 거야. 이런 함수 안 돼요. 이런 대응 관계는 우리가 함수로 보지 않는다. 알겠습니까? 혹은 단우야 알겠니? 네. 단우야? 왜요? 알겠냐고. 네. 단우야? 네. 1이 이렇게 2개 찍는 것도 함수가 안 돼. 네. 알았어? 왜 안 돼? 저 두 번째 거는 이해가 되는데 첫 번째 거는 저번에 왜 안 되냐고. 저 두 번째 거 안 되는 게 이해가 돼? 네. 왜 안 되죠? 하나를 넣었는데 그게 두 개가 나죠. 그렇죠. 저렇게 이해됩니다. 알겠죠? 알겠습니다. 그럼 얘는 3을 넣었는데 결과 안 나오면 돼, 안 돼? 약간 이런 거야. 자판기라 생각하면 됩니다. 100을 넣었어. 돈이 안 떠. 말도 안 돼. 함수가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결과가 나와야지. 알겠습니까? 함수 안 됩니다. 사실 이유 없어요. 알겠습니까? 왜 해야 돼? 이런 건 함수 안 되는구나. 대신 하나의 정의를 둘을 찍을 수 있구나 라는 거죠. 알겠죠? 여기 이제 요거는 기본 함수가 되고 안 되고 얘기고요.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함수의 종류를 좀 들어가면 이름이 있는 함수가 몇 개 있어요. 알겠죠? 그 이름이 있는 함수가 뭐냐면 첫 번째 1대1 함수. 밑에 쓰 이런 경우죠. x, y가 이렇게 있는데 1, 2, 3, 4, 1, 2, 3
1, 2, 3, 4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얘는 지금 두 정의역이 같은 1을 찍었죠. 이런 건 함수는 돼요. 알겠죠? 함수는 되는데 이 중에서 이렇게 똑같은 걸 찍지 않고 다 다른 걸 찍은 케이스. 이런 경우를 1대1 함수라고 불러요. 1대1 함수. 이건 명칭입니다. 알겠죠? 서로 다른 정의역이 같은 공역을 찍지 않은 상태. 그건 뭐 상태 봐야 알 거 아니야. 이런 건 1대1 함수라고 불러야겠죠? 그 중에서 1, 2, 3이고요. 여기도 여기 2, 3, 4밖에 없어. 공역이 3개밖에 없어. 이렇게 한 개씩 나눠 찍은 거다. 이렇게. 이런 경우를 1대1 대응이라고 부릅니다. 1대1 대응. 자, 1대1 대응과 1대1 함수의 차이가 뭘까요? 그렇죠. 공역과 치역이. 알겠죠? 얘는 공역과 치역이 똑같은 거야. 이렇게 많이 표현해요. 얘는 공역과 치역이 다르죠. 그 말은 남는 공역이 있는 것들은 1대1 대응이라 부르면 안 돼. 1대1 함수는 맞아야겠죠. 선생님 같은 걸 안 찍었습니다. 1대1 함수 맞네? 근데 1대1 대응은 아니야. 1대1 대응은 뭔데요? 같은 걸 안 찍으면서 남는 게 없어야 돼. 개수가 똑같아야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명제 배웠으니까 포함관계가 이렇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1대1 함수이면 1대1 대응이다. 참일까 거짓일까? 1대1 함수이면 1대1 대응이다. 거짓이죠. 왜? 반대 여기 있네. 얘 1대1 함수지만 1대1 대응은 아니야. 알겠죠? 반대로 1대1 대응이면 1대1 함수이다. 참입니다. 왜? 1대1 대응도 같이 찍은 건 없잖아. 1대1 함수는 그냥 같이 찍은 것만 없으면 돼. 알겠습니까? 그런 걸 이제 이렇게 1대1 대응, 1대1 함수. 뭐 1대1 함수가 좀 더 포괄적인 의미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어쨌든 명칭은 다른 거니까. 정확히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 이런 함수가 있어. 잘 나온 수로 가겠습니다. 이 상수 함수라는 게 있어. 상수 함수. 1, 2, 3이 있고요. 뭐 2, 3, 4가 있는데 모든 정의역이 한 놈만 다 찍는 거예요. 이런 거 우리가 상수 함수라고 불러요. 예를 들면 뭐 fx가 요거 식으로 표현하면 모르겠어요. fx는 2입니다. 2. 그죠? 이 f라고 이렇게 대형문이 이렇게 보면 이름을 짓는데 f라는 함수입니다. 알겠습니까? 이 식으로 외우면 2인 거죠. 그러니까 상수항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x에 뭘 대입하든 항상 2를 찍어버리는 거지. 알겠죠? 이런 게 이제 상수 함수입니다. 알겠죠? 그렇고요. 그 다음 이런 게 또 있어요. 이렇게 1, 2, 3 있어. 여기도 1, 2, 3 있어요. f가 이런 게 있어. 1을 집어넣으면 1을 찍고 2를 집어넣어버리면 2를 찍고 항상 자기 자신 튀어나오는 거야. 이런 함수를 항등함수라고 불러요. 항등함수. 항등함수도 우리가 모든 실수의 정의역이라면 fx를 뭐라고 이름 지을 수 있을까? x라고 이름 지을 수 있어요. 1 넣으면 1 나오고 2 넣으면 2 나오고 5 넣으면 5 나오고 이런 게 항등함수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함수의 명칭은 이렇게 구분될 수 있다. 이해되겠어요? 오케이? 근데 이렇게 구분되는 건 어렵지 않은데 이게 정의역의 환경이 참 어려운 게 중요한 게 이런 것도 있어. 봐봐. fx는 정의역. 이제 함수 갖고 첫 번째 장난치는 게 정의역으로 장난치는 거야. 자, 여러분 항등함수가 fx, x라는 거 쉽게 이해되죠? 그잖아. 그치? 요거. 그쵸? 이렇게 얘기해서 봐봐. 정의역이 x가 마이너스 1과 1, 0, 1, 3개 아니다. 잠깐만요. 0, 1, 2개가 있어요. 됐죠? fx는 x제곱이 함수예요. 공역은 y는 그냥 y는 x는 실수 전체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fx는 얘입니다. fx는 항등함수이다. 참일까 어디실까? 항등함수는 어떻게 돼야 돼? 1이 들어가면 1이 튀어나오고 2가 들어가면 2가 튀어 3이 들어가면 3이 튀어나와야 돼요. 그죠? 자, 얘 fx, x 제곱이래. 이건 항등함수 올 수 있을까 없을까? 자, x에 지금 들어있는 원소가 뭐밖에 없어? 0이랑 1밖에 없죠. y는 뭐 식이 많겠지만 0을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 0이 나오네요. 1을 집어넣어버리면 1이 나오네요. 항등함수 볼 수 있다. 이해됐습니까? 왜? 0 넣으면 0 나오고 1 넣으면 1 나오잖아. 알겠습니까? 다른 건 안 넣잖아. 이해됐어요? 뭐 이런 것도 있어. 봐봐. x가 마이너스 1과 0, 1, 3개인데 정의역이 알겠습니까? 공역은 똑같아요. 그냥 실수전사를 보고 해야겠죠? fx는 얘고요. gx는 절대값 x다.
이면 fx랑 gx는 같다. 참일까 부딪힐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봐봐. x제곱이라는 식과 절대값 x는 같은 식이야 다른 식이야? 다른 식이죠. 그래프로 그래도 그래프 다릅니다. 겠죠? 근데 정의역이 이런 환경이라면 두 함수는 어떨까? 같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죠? 정의역이 이런 역할을 하는 거야. 정의역이 3개를 한번 봐봐. 야 여기 마이너스는 뭐가 돼? 1. 마이너스 1 찍었겠지? 0 넣으면 어떻게 돼? 0. 1 넣으면 1. 여기 마이너스 1 넣으면 1. 0 넣으면 0. 1 넣으면 1. 대응 관계 똑같죠? 얘를 그래프로 그리면 fx든 gx든 그래프로 그리잖아? 이렇게 생겼어요. 0,0의 점 하나, 1,1의 점 하나, 마이너스 1,1의 점 하나. 이 3개의 점이 두 그래프입니다. 그래프까지 똑같죠? 이랬어요? 이건 같은 함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함수들을 비교할 때 같은 함수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려면 뭐부터 체크해야 돼? 정의역부터 체크해야죠. 만약에 여기 정의역이 x가 얘가 아니라 x는 x바 x는 모든 실수를 나왔어. 두 함수가 같겠냐 다르겠냐? 아니 다르죠. 다른 함수지. 얘는 뭐 2만 넣어도 4고 얘는 2는 2잖아. 알겠습니까? 하지만 정의역의 환경에 따라서 문제는 되게 달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문제를 우리가 해석할 때 오늘 이제 함수에 대한 대입이나 함수의 비교나 이런 거 배우겠지만 제일 먼저 볼 게 뭐냐면 정의역이 낱개로 돼 있는 함수냐 범위로 돼 있는 함수냐부터 구분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선생님 문제 구성에서 낱개로 돼 있는 거 먼저 앞에 깔아놨는데 낱개로 돼 있는 건 식만 가지고 함수를 판단할 수는 없어요. 대입을 해봐야 하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봐봐 여기 뭐 초반에 나와 있어. 584번 보면 함수의 이해만 간단하게 하고 잠깐 섰다가 이어갈게요. 584 보시면은 봐봐 x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인 정의역이 3개 주는 함수입니다. 공역은 0, 1, 2 3개밖에 없어요. 독특한 환경의 함수 아주. 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버리면 결과 2가 되잖아. 그럼 저기 y에 2를 딱 찍으면 되겠지? 쌤 대응 관계 지금 그리진 않았지만 뭔 얘기인지 알겠죠? 마이너스 2는 2를 찍으면 되고 마이너스 1 넣어버리면 1을 찍으면 되고 0 넣으면 0 찍으면 되잖아. 함수가 되겠네. 특히나 1대1 대응이 되겠네.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걸 찍은 것도 없고 공역과 지역이 같습니다. 그렇죠? 자, 니은도 볼까요? 마이너스 1 넣어버리면 뭐야? 3을 찍어야 되는데 공역에 3이 있어 없어? 없어. 마이너스 2에 대응되는 값이 없기 때문에 이건 함수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니은 틀린 거죠.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알겠죠? 디귿 보면 마이너스 2는 밑에 거니까 2를 찍을 것이고 마이너스 1도 밑에 거니까 2를 찍을 것이고 0은 위에 거니까 1을 찍겠네. 그치? 얘는 뭐 1대1 함수나 1대1 대응은 아니겠지만 함수는 맞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다 찍긴 했을 거니까. 이해되겠어요? 그런 거 비교하는 거야. 알겠죠? 그 밑에 또 마찬가지 얘기해봐. 585도 마찬가지야. 585 봐봐. 정의역이 마이너스 1과 1 두 개를 정의역으로 한 두 함수 fx, gx가 다음과 같다. 그러면 함수식만 보면 두 함수는 다른 것처럼 느껴지네요. 그죠? 근데 그 다음 힌트가 야 f랑 g랑 똑같아 이렇게 얘기했어. 뭔 얘기야? 아 이게 정의역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양쪽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결과와 1을 대입한 결과는 같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정의역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이해되겠어요? 즉 그 두 함수의 f-1과 g-1이 같고 f1과 g1이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걔가 지금. 알겠습니까? 이렇게 같으니까 정의역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 두 함수를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정의역이 두 개가 아니라 모든 실수면 당연히 같을 수가 없죠. 하나는 직선이고 하나는 포물선이니까. 알겠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다 해서 정의역이 제한되어 있으면 먼저 뭐부터 해라? 체크부터 해봐야 되겠죠. 대입용 문제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한 개만 더 하고 정하실게요. 그 한 개 뭐냐면 잠깐만요. 쌤은 591번을 가겠습니다. 591번입니다. 여기 대응관계로만 파악하는 문제들인 건데 자, 591 가볼게요. 591. 자, 591 보시면 자, 이런 함수의 이름에 대한 이해가 잡혀있냐? 뭐 이런 거 묻는 거죠. 자, x가 마이너스 1, 0, 1에서 여러분 이런 식의 표현을 씁니다. 봐. x라는 집합에서 x로 가는 함수 f, g, h에 대해서라고 얘기했잖아. 그렇죠? 그치? 이거는 봐봐. x라는 집합 안에 마이너스 1, 0, 1을 이게 들어있기 때문에 야, 요 집합을 정역으로 쓰고 요 집합을 공역으로 쓰겠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함수에 대한 명칭으로 이야기하려면 여기에 명칭을 y라고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마이너스 0, 1을. 선생님 x에서 x로 가는 함수인데 여기 y가 쓰면 됩니까? 내가 쓴 y는
공역의 이름은 우리가 보통 y라 많이 쓰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이런 의미인 거야. x에서 x로 간다라는 건 이 말은 집합의 표현일 뿐인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0, 1, 2 세 개의 원소가 있는 거를 정의역으로 한번 쓸 거고 이 세 개가 있는 원소를 공역으로 쓸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x에서 x라고 표현해도 되지만 알겠죠? 그럼 공역도 x라고 표현한 거잖아. 사실 그러면 함수 표현이 좀 이상한 거 아닌가? 함수는 보통 우리가 정의역은 x, 공역은 y라 표현하기 때문에 얘가 x에서 x라고 하더라도 나는 이렇게 쓸 거예요. 왜? 함수에서 표현 이게 더 맞는데?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선생님 y라는 집합이 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합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x라는 그 세 개의 원소를 갖는 집합을 공역으로 쓸 때는 우리가 y라 쓰는 게 맞거든? 오케이? 예, 이 표현부터 좀 어색하지 않도록 적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나중에 이것 때문에 또 오해가 생기니까. 알겠죠? 그래서 정역으로 x라는 집합을 쓸 거고 공역으로도 x라는 집합을 쓸 거니까 나는 공역의 이름은 y라 쓰는 게 더 함수인식이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표현하겠습니다. 상관없죠라는 거 이해되겠죠? 자, 가보겠습니다. 그때 자 문제가 뭐냐면 자 f는 1대1 대응 함수고요. f는 1대1 대응이고 gx는 항등 함수고요. hx는 상수 함수입니다. 자, 얘는 상수 함수고 얘는 항등 함수고요. 얘는 1대1 대응입니다. 상황이 됐죠? 자 문제 힌트 받겠습니다. f-1이 나는 f만 쓸게요. 이렇게 g1과 같고 h빵과 같대요. 자 여기서 이미 힌트 다 나와버린 거죠? gx가 항등함수니까 g1이 얼마나 얘기야? 1이란 얘기죠. 맞아요? 그러면 f-1을 1을 찍었다는 얘기로 하나 발견했고 그치? h0이 1이라는 건데 hx는 상수함수라면서 그죠? hx는 싹 다 뭘 찍었다? 1을 찍었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이해됐습니까? 다시 갑니다. gx는 항등함수니까 1을 대입하면 1이야 이거는 그죠? 근데 hx는 상수함수니까 얘가 1을 찍어서 다 1을 찍었단 소리야. 알겠죠? fx는 1대1 대응이니까 하나만 연결. f만 잘 잡으면 되겠네. 왜 항등이나 상수는 우리가 그림 그릴 필요 없잖아. 내용을 아니까 그죠? 그 다음에 또 보시죠. f-1번 더하기 f1이 f빵이 됩니다. 아 요건 뭐 사실한 소리네 그쵸? 찾아보자. f-1이 1이니까 그죠? f1과 f0이 1대1 대응이니까 얘 둘이가 하나는 마이너스를 하나 0을 찍었을 거 아니야. 둘을 더한 게 얘가 나오려면 얘가 뭐가 돼야 돼? 둘 중에 하나는 마이너스를 하나 0이어야 돼. 왜 1대1 대응이니까? 뭐여야 돼? 얘가 마이너스가 0이겠죠. 그죠? 아 얘가 0이고 얘가 마이너스는 말이 안 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다 좋네요. 마이너스 f1은 마이너스 f0은 0인 겁니다. fx는 밝혔고요. 1대1 대응 맞네요. 그때 다음을 구해라. f1 곱하기 g-1 곱하기 h-1 구하랍니다. 그죠? 답 처리할게요. f1은요? 마이너스를 지금 마이너스 곱하기 g-1은 이거 항등함수죠? 마이너스 곱하기 h-1은 상수함수야? h는 항상 1이야? 답은 1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자 지금 쌤이 약간 앞쪽에 분포 뭐 쌤이 편집을 내가 한 거니까 여기는 1번 유형과 2번 유형 함수 종류까지 요까지의 문제들은요 다 보시면 592번도 한번 보시면 정의역이 A, B, C 3개밖에 없어. 그죠? 지금까지 우리가 푼 문제는 정의역이 개수로 제한되어 있는 문제인 거죠. 이런 것들은 싹 다 이렇게 푸는 거죠. 이렇게. 알겠습니까? 되게 쉬워. 나중에 이런 류 문제 중에 난이도 높은 문제 나옵니다. 그런 거 마찬가지야. 다 대입해서 대응 관계를 따지면서 푸는 문제야. 알겠죠? 그런 류의 문제가 있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우리가 공부할 문제는 오른쪽에 봐봐. 함수의 그래프에서 이쪽을 잘해야 돼. 이 오른쪽에 있는 봐봐. 593번 봐봐. 지금 안 풀 겁니다. 여기부터 바로 뭐가 나왔냐면 정의역이 x가 x가 마이너스 1부터 x가 1까지 이렇게 나왔죠? 다네요? 예. 이거 원소에서 몇 개지? 그거의 원소였어요? 네. 무수히 많죠. 아 그렇죠. 무수히 많죠. 그죠? 즉 얘가 정수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이런 정의를 줬다. 그러면 이런 대응관계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자마자 바로 우리의 방향성을 잡을 수 있어야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x가 집합으로 딱 나와 있고 원소 나열법으로 몇 개 탁탁탁 주어지면 그거 뭐 함수 깔아서 다 대입해가면서 하나씩 찍어서 풀란 얘기고요. 어려운 문제도 있어요. 어려운 문제는 이제 추론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림 푸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 정의역이 딱 봐도 봐봐. 무수히 많은 범위를 준 거야. 아 이건 그래프 문제. 너네가 그래프를 잘 그려서 예측해서 뭐 파악해서 풀어야 됩니다. 이렇게 때려 맞추기로 안 된다라는 거지.
왜? 때려 맞춰 숫자가 너무 많잖아. 어떻게 다 넣을 거야? 그림 그리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정의역의 분포에서 이미 나의 어떤 풀이 방향성이 딱 잡히는 거야. 양쪽 다 문제는 어려운 것도 있고 쉬운 것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쉽든 어렵든 방향성 확실히 다른 거야. 정의역이 5개야? 3개야? 뭐 4개야? 그건 다 그냥 이렇게. 어려운 문제도 있어요. 막 때려 넣어서 얘가 된다면 얘가 된다면 막 경우수처럼 막 기준 분리하고 푸는 문제도 있단 말이야. 어쨌든 하나씩 비벼야 되는 문제고요. 알겠죠? 범위가 이렇게 나왔어. 이거는 그렇게 비비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프를 잘 그려서 그래프를 해석해서 얘가 원하는 포인트 잡아내야 되는 문제고. 알겠죠? 얘가 당연히 여러분들 어려울 겁니다. 아직까지는 그래프에서 익숙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알겠죠? 이쪽에서 문제가 많이 나와. 알겠습니까? 그건 좀 이따 배우고요. 잠깐 쉬었다 가시죠. 체크.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함수는 이런 건데, 알겠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방금 이런 대입해서 확인하는 건 뭐 내용 뭐 어려운 것도 없고요. 그냥 대입해서 체크하면 되고, 여러분들 이제 이 대입되어 있는 환경을 그래프로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건데, 뭔 얘기냐면 봐봐, 요런 눈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초반에 요 눈이 자 형성되나 안 되나가 이제 처음에 1단계 함수가 어렵냐 쉽냐의 차이인 건데, 쌤 얘를 다시 그려볼게요. 얘를 그려보면, 자, 얘를 그려보면 이 함수가 이런 의미인 거죠. x가 1일 때 1을 찍고 x가 2일 때 1을 찍고 3일 때 2을 찍었으니까 이거 그래프로 그리면 x축과 y축 있을 때 점이 이렇게 있는 거죠. x가 1일 때 y가 1인 거죠. 1을 1콤을 점 하나 찍고, x가 2일 때 y가 1인 거죠. 점 하나 찍고, 3일 때 2인 겁니다. 여기 2, 점 하나 찍고 이런 식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f1이 얼마야? 1이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눈이 선생님 1이 1을 찍었네요. 이렇게 보면 좋습니다. 그렇죠? 대입으로 x축에 대입을 해서 거기에 대응하는 점이 y좌표 보는 거죠. 함수값은. 그렇죠? f2가 얼마야? 라고 하면 여러분 눈이 어떻게 돼야 돼? 2가 1을 찍었네요. 이렇게. 그래서 f1인 거죠. 그렇죠? f3은 3이 2를 찍었잖아요. 그렇죠? 2를 찍었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이해겠습니까? 이걸 이제 확장시키면 그림을 이렇게 되는 거야. 자, x축과 y축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정의역은 뭐 그려진 점의 좌표를 봤을 때 봐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y는 fx가 생겼대. 자, 얘는 우리가 함수로 볼 수 있을까 없을까? 대응 관계가 이러하다면 얘는 우리가 함수라고 볼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왜 없죠? 아니, 하나의 x가 두 점을 찍었잖아 라고 느껴지겠냐는 거야. 함수의 정의역은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이해했습니까? 하나의 y가 2x를 찍어버렸지.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 돼야 돼? 뭐 여기가 만약 3이라 친다면 여기가 뭐 좀 또 높으니까 5-5라 친다면 그죠? 3이란 하나의 정의역이 5도 찍고 -5도 찍은 느낌이 돼야 되는 거지. 그림 봤을 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꼭 이렇게 대응해야 아는 게 아니라 여기 자체 쌤 x 하나가 2개 좀 찍었네요. 함수가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우리가 배운 원, 아까 쌤이 x와의 관계식 함수라고 하는 게 이제 완벽한 얘기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원도 x제곱 더하기 y제곱 둘다 이거 x와의 관계식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도형의 방정식은 맞지만 함수라고 부르면 안 되거든. 사실 알겠죠? 왜 안 되냐면 쌤 이거 x와의 관계식 아닙니까? 그건 저거 잘못된 말이긴 한 거야. 이해하기 쉬우라고 적어놓은 건데, 얘는 이제 x와의 관계식이 맞지만 함수는 아닙니다. 그 이유가 이걸 그려보면 그림이 이렇잖아요. 얘는 대형 관계. 그렇죠? 함수는 아니죠. 왜 아닌 거야? 하나의 x가 두 y를 찍었잖아요. 이런 함수는 없어. 함수가 아닌 거죠. 알겠습니까? 이런 그림으로 이제 함수의 인지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봐봐. 그러면 자, y는 x제곱 우리가 많이 알던 함수 있죠? 이차 함수 같은 거. 이렇게 생긴 거. 얘는 그럼 함수가 돼야 안 돼? 함수가 되죠. 하나의 x가 하나의 y를 잘 찍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거 1대1 함수 될까 안 될까? 1대1 함수 안 되죠. 왜 안 되죠? 아니, 하나의 y를 두 x가 찍었잖아. 됐습니까? 이런 눈을 갖춰질 수 있겠냐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친구들은 노트에 적어놓은 게 있긴 해요. 뭐냐면 함수를 확인할 때는 여러분들 지금 잘 인식이 되는 것 같기 때문에 별로 뭐 그 멘트에 별로 신경 안 써도 되긴 하는데, 이게 이제 그래프에서 함수 인식할 때는요. 그래서 봐봐. 함수 확인 첫 번째로 팁으로 적어놨을 거야. 함수를 확인할 때는 아까 얘기했지만 x축과 수직인 직선 교점이 한 개예요. 그게 함수인 거죠. 무슨 말이냐면 봐.
x축과 수직선을 쫙 이었을 때 노란색 그래프와 교점이 계속 한 개지? 그런 게 함수야.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1대1 함수를 확인하려면 1대1 함수 확인은요 반대로 하는 거죠. 1대1 함수는요 일단 첫 번째 이 함수가 되는지 체크가 됐다면 알겠죠? y축과 수직인 직선을 딱 이어서 교점이 한 개예요. 직선과의 교점이 한 개야 됩니다. 그런 게 1대1 함수죠. y축 수직 딱 잡아서 이미 교점 두 개잖아. 1대1 함수 탈락. 알겠죠? 하나의 y를 두 개 찍어서 이렇게 확인하는 툴을 많이 가르치긴 하는데 사실 이 틀의 길에서 보는 것 자체가 실력이 좀 떨어진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그냥 딱 보고 선생님 1대1 함수네요. 딱 보고 함수 안 되는데 이렇게 탁탁탁 알겠습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해서 우리가 그래프도 볼 줄 알게 됐으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593번입니다. 보시죠. 자 이번엔 정의역이 593입니다. 이런 거 잘 풀어야 돼. 정의역이 자 정의역이 x에서 y로 가는 함수입니다. 정의역이 x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알았어. 자, 요 범위만큼 이미 정의역 보자마자 지금 그래프 문제라는 것부터 인식을 하시고요. 공역이 자 y 범위는 치역 아니야? 공역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래요. 알겠습니다. 범위가 나왔으면 좀 긴장을 해야 돼. 그래프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가 다음 중 x에서 y로의 함수가 아닌 걸 찾아라 라고 나왔습니다. 알겠죠? 쫙 봤더니 다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그래프네. 그죠? 1, 2, 3, 4, 5번 딱 봤을 때 다 그릴 수 있는 그래프 맞습니까? 여러분 뭐 쉽게 그릴 수 있는 그래프 맞죠? 가볼게요. 1번 fx는 x 플러스 1. 자 확인해볼게. 여러분 이게 그 그래프의 상태를 확인할 때는요 굳이 x축, y축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 이차함수 할 때부터 했어요. 이차함수의 최대치수 구할 때 x축, y축 좀 그리지 말라 그러죠. 그냥 그림을 보고 생각할 수 있어야지.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전에 배운 도형의 방정식 마찬가지야. 아, 대충 그려서 보고 안 돼? 자세히 그려 이렇게 했잖아.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야. 대충 그려. 이 기울기 있는 직선이 위로 올라갈 거 아니야. 그치?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리래? x는 마이너스 1부터 x는 1까지 그리래. 그치? 그러면 치역이 어디까지 나오겠어? 치역이 그려진 y 범위란 말이야. 치역은. 알겠죠? 요건 공역이고 치역은 내가 찍은 점들의 범위잖아. 알겠습니까? x는 찍힌 놈들이니까. 여기 마이너스를 집으면 얼마가 돼? y는 0이 되고요. x 1 넣으면 2가 되겠죠. 됐습니까? 정의역은 얘랑 똑같은데 여러분 치역은요 0부터 어디까지? 2까지입니다. 이렇게 쓰는 거야. 이 함수의 치역은 얘입니다. 아시겠죠? 자 치역이 공역 안에 포함되어 있죠?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럼 얘는 함수가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되는 거죠. 다 찍을 수 있는 관계인 거잖아. 이런 함수 우리 뭐라 불러? x의 범위에 따라 y가 다 하나씩 밖에 없잖아. 이런 함수 뭐라 부를 수 있어? 1대1 1대1 다음에 1대1 확실해? 확실해? 유진아 1대1 대응 확실해? 뭐 확인했어? 일단 대응이냐 함수냐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정민아 1대1 함수 대응 아니야? 달라요? 공역과 치역이 달라요? 아니 왜 공역 치역이? 네 함수죠. 정민이가 정확한 이야기를 했고요. 공역과 치역이 다르잖아. 1대1 대응은 공역과 치역이 똑같아야 돼. 하나씩 대응되고 남는 공역이 있으면 안 돼. 얘는 남는 공역이 있어. 마이너스 공이 더 넓잖아. 마이너스부터 3까지잖아. 이만큼 봐도 되는데 그 중에 0부터 2까지만 가져간 거야. 1대 함수. 이런 인식이 돼야 돼요. 알겠죠? 오케이? 이해됐습니까? 자 만약에 여기서 봐봐. 개념 끝내버릴게. 봐봐. 만약에 공역이 이렇게 돼 있어. 1부터 3까지라고. 근데 그림 그릴 때 이렇게 나왔어. 이건 함수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함수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아니 나한테 주어진 y 범위가 1부터 주어져 있어. y는 1부터. 그럼 이만큼은 대응되는 값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죠. 이건 비어있다는 소리야. 찍지 않았다는 거지. 정의역에 대응된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 됩니까? 다음 얘기 되니? 어려운 얘기야. 개념 잘 잡아야 돼. 봐봐. 개념을 여기서 끝낸 거야. 그냥 아예 이 한 문제로. 봐봐. 공역이 만약에 1부터 3까지 돼 있으면 이건 함수가 안 돼. 이 함수가 아니야. 이건. 왜? 선생님 마이너스 1부터 정역을 줬는데요. 제가 거기에다가 치역을 구했더니 치역이 0부터 2까지 나왔습니다. 야 근데 공역을 1부터밖에 안 줬어. 그러면 치역이 0이나 0.1이나 0.2나 이런 것들을 찍을 수가 없잖아. 여기 그래프가 있으면 돼야 안 돼?
안 돼. 얘가 준 공역의 범위 내에서 함수가 결정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있는 마이너스 1을 찍은 데가 없잖아. 흡사 이걸 아까 대응관계로 얘기하면 마이너스 1이 찍은 데가 없이 혼자 있는 거야. 이러면 함수가 안 되죠. 이해됐어요? 아까 배운 이런 대응관계를 그래프로 다 확인이 가능하냐가 첫 번째 여러분들이 통과해야 될 1단계 실력이라고. 고등학교 버전의 함수 이야기인 거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대응으로 이해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대응관계를 그래프로 볼 수 있냐가 중요하다고. 다들 이해되니? 다시 단어가 이해가 안 된 표정이구나. 봐봐. 자, 이 함수를 기준해서 정의역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면 거기에 대응되는 치역은 0부터 2까지가 나와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이야? 마이너스 1은 0을 찍었고 뭐 마이너스 1.1은 0.1을 찍고 막 이런 얘기잖아. 지금 딱 찍은 게 있잖아. 그렇지? 근데 이 미친놈의 공역을 1부터 3까지 준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1을 찍은 게 0인데 0을 찍어야 되는데 이 공역이 여기 없어 지금. 그럼 마이너스 1을 찍을 애가 있어 없어? 그럼 여기 그래프 안 나와 있겠지. 혼자 찍은 게 없어 비어 있을 거 아니야. 이러면 함수가 돼야 안 돼? 안 된다는 거죠. 공역은 당연히 0과 2보다 더 넓은 범위를 줘야 함수가 가능하겠죠. 뭐 원래 이 문제는 마이너스를 줬으니 함수는 됩니다. 알겠습니까? 더 넓게 줬잖아. 다 찍을 수 있잖아. 그림이 나왔을 거라고 이렇게. 오케이? 다만 치역은 범위가 이렇게 되죠. 그럼 공역과 치역이 다르기 때문에 1대1 대응은 절대 될 수가 없을 것이고 그래프의 모양을 보니까 하나의 x가 하나의 y를 찍었는데 1대1 함수는 되겠네. 오케이? 1번은 함수도 되고요. 1대1 함수도 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2번 얘기 가볼게요. 2번 얘기. 자, 2번 얘기입니다. 자, 지금 얘기하는 거 잘 이해해 주세요. 2번 얘기입니다. fx는 여러분 이 문제 풀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쌤의 말을 다 이해하고 나랑 대화가 돼야 되셔야 됩니다. 직선이네? 뭐 떨어지겠지 이렇게. 그치?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딱 보라는 얘기잖아. 그죠? 치역 잡아볼까요? 마이너스 1 집어넣어버리면 3이네. 아, 다행히 딱 걸렸어. 그렇지. 아, 나올 수 있어요.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딱 걸렸어.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아, 여기부터 여기까지 만들어지는 함수군요. 그렇죠? 일단 함수는 됩니다. 공역 안에 딱 포진되어 있네요. 자, 이 함수의 치역을 구하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입니다. 그죠? 그래프에 생긴 모양을 보니까 하나의 x당 하나의 y가 잘 대응되어 있네요. 이거 1대1 함수 아니면 1대1 대응입니다. 그렇죠? 오케이? 얘는 1대1 뭐라 부를 수 있을까? 대응이라 부를 수 있죠. 물론 이걸 보고 1대1 함수라 얘기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죠. 알겠습니까? 얘는 1대1 함수이자 1대1 대응입니다. 알겠습니까? 요런 눈을 가지란 이야기야. 알겠죠? 그 다음 갑니다. 자, 3번 fx. 자, 이제 앞으로 이런 절대값이 있는 거 종종 만날 거기 때문에 쌤 이전에 보여드린 적 있는데 절대값 함수 아예 딱 종집을 찍어드릴게요. 봐봐. 내가 보여준 적 있을걸? 킵 1차 뭐야 그 우리 부등식 해석할 때 우리 루트쌤이 정리 잘 해줬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닌가요? 그 중에 한 버전만 얘기해드리면 y는 a 제일 많이 만나는 거 하나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요거 그리기 요거 절대가 한 개만 있는 거 알겠습니까? 이런 거 단순합니다. b 넣으면 y는 c 될 거 아니야. 이 b c에서 꺾이는 그래프죠. v자. 그때 a가 양수면 이 진짜 v자 이렇게. a가 음수면 이게 x축 대칭된 거라서 이 거꾸로 v자 됩니다. 이거 이해되겠습니까? 앞으로 절대가 한 개짜리 이렇게 그리세요. 그냥 알죠? 여기 좌표가 b c야. x가 b를 꺾일 거니까. 여기 좌표가 b c야. 알겠습니까? 그리고 좌우 대칭입니다. 고다로 알겠습니까? 하나만 절대값이 있는 가볍게. 알겠죠? 그럼 얘 봐봐. 3번 fx는 2분의 1의 절대값 x-1인데 보자마자 1,0 v자. 됐어? 여기 만약에 2가 있어. 1,2 v자. 여기 마이너스가 있어. 1,2 거꾸로 v자. 알겠습니까? 여기 요런 바로 봐야 돼. 이렇게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저기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얘 그래 볼게요. 1,2 v자. 그래 x 1이야. 됐어?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여기 있겠지. 1까지 여기 볼 필요 없네. 여기만 보는 거네. 1대1 함수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죠? 봅시다. 1을 집어넣어버리면 0이네. 0부터 마이너스를 넣어버리면요. 마이너스를 넣어버리면 얘가 2가 될 거니까 1 되겠네. 그렇죠? 치역은 0부터 1까지. 그죠? 공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함수가 되고요. 1대1 함수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4번 fx는 x제곱 더하기 영준아, 요 꼭지점 얼마지? 0,2 그죠? 이렇게 이것도 간단하죠? x는 0
범위 구합시다. 마이너스 1부터 한 칸요. 1까지 또 한 칸이면 대칭이니까 여기겠죠. 여기 x는. 그래프를 여기만 보자 이 말이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까지. 그죠? 치역 구할게요. 0을 대입하면 치속값 2. y는 2부터. 쌤 구하는 치역도 잘 구할 수 있어요. 1 넣으면 3까지. 그죠? 얘의 치역은요. 2부터. y는 3까지입니다. 그죠? 모든 점들이 이 범위 안에 속해 있으니 함수가 됩니다. 근데 얘는 1대1 함수야 아니야? 아니죠. 왜? 하나의 y를 2x가 찍었잖아. 함수만 됩니다. 1대1 함수는 아닌 거죠. 요런 게 잘 보여야 되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제 5번 갑시다. 답이 5번인가 보네요. 자, 5번입니다. fx는 5번. 이렇게 봐봐. 이 문제가 되게 쉬운 문제긴 한데요. 쌤처럼 확실하게 해석할 수 있으면 뒤에까지 다 쉬운 거다. 알겠죠? 마이너스. 요거 꼭지점 잡으라고 준 거 맞지? 마이너스 2번. 그죠? 꼭지점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라는 거죠. 그러면 아래로 볼로 꼭지점의 x 좌표가 x는 마이너스 1, 요때 y 좌표가 마이너스 2라는 거 좋고요. 나한테 그린 함수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입니다. x는 1까지. 이만큼을 보라 이 말이죠. 그죠? 최소값 마이너스 2, 치역의 최소값 1 넣어버리면요 4 빼기 2 여기네요. 그죠? 얘는 치역이 마이너스 2부터 y가 2까지네요. 그죠? 어라? 뭐가 이상하네. 공룡의 범위가 넘어가 버렸어. 여기는 대응점이 없다는 얘기인데 함수가 안 되겠네요. 그죠? 요만큼의 정의역에 해당하는 점이 없을 거 아니야. 왜? 공역에서만 점을 갖다 써야지. 이해되겠어요? 얘는 함수가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공룡의 범위 넘어가 버렸죠. 이해되겠어? 그럼 봐봐. 확실히 아까 대응되는 거랑 레벨이 달라요. 범위로 짜져 있어? 근데 잘 깨무시고 꼼꼼하게 해석하셔야겠죠. 그래프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여기서 문제 많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잘 체크해보시고 594 한 번 더 몸풀기 가볼게요. 자, 얘는 쉬운 문제야 오히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실수 전체에서 실수 전체에 관한 함수의 그래프인 것만을 골라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알겠죠? 기억 그림이 이렇게 돼 있어. 이 함수이 아니에요? 기억 그래프. 함수이 아니야. 여러분 그래프가 인식이 안 될까봐 내가 그려줄게요. 그래프를 이렇게 이렇게. 함수 아니야. 함수죠. 하나의 x가 하나의 y를 찍고 있습니다. 이거 1대1 함수야 아니야? 아니죠. 이런 함수 뭐라 불러? 상수함수. 싹 다 한 놈 찍었잖아. 이게 뭐 식으로 얘기하면 y는 뭐 a 이런 거죠. 여기 높이가 a라면. 됐습니까? 이런 게 상수함수 알겠죠? 함수는 맞습니다. 니은 함수야 아니야? 아니죠. 하나가 요랑하니 찍었잖아. 그래서 이런 건 함수가 아닙니다. 디귿 함수야 아니야? 아니죠. 리을 함수죠. 근데 1대1 함수는 아닙니다. 상수함수도 아닙니다. 뭐 약간의 모양이 상수함수의 모양을 띠고는 있으나 어쨌든 이 꺾여가는 직선도 있다 보니까 상수함수는 아니죠. 알겠습니까? 그런 눈을 가져라 뭐 이런 문제입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밑에 595번에 눈에 밟히는 게 하나 있어서 디귿하라고 해볼게요. 디귿. 질문이 이거야. 1대1 대응인 거 찾아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595번은 다음 함수 중 1대1 대응인 거 찾아라 이렇게 나왔는데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단 때문에 어려운 거야. 단 봐봐. 공역과 정의역이 실수 전체래. 이건 그래프로 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풀이 방향성을 정확히 구분하세요. 알겠죠? 뭐 정역과 공역이 x난 집합인데 1, 2, 3, 4, 5야. 그거는 다 때려 넣으라는 소리야 그냥. 그건 쉬워. 알겠죠? 얘는 뭐야? 정의역과 공역은 실수 전체다? 이건 네가 그려서 판단해 이런 말이지. 알겠죠? 근데 선생님은 디귿만 할게. 나머지는 잘 그릴 거니까. 디귿. y는 앞으로 함수에서 갈 때 이런 거 꼭 기억 쓰세요. 절대값. 이런 거 우리가 배운 절대값은 아니잖아. 그쵸? 아까 왜 2분의 1의 절대값 x-1 이거 배운 거니까 바로 그리면 되고 얘는 우리가 그리는 거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모든 함수는 절대값을 정리하세요. 알겠습니까? 이걸 바로 그리는 건 하지 않습니다. 자, 요 절대값 정리하면 어떻게 되지? x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로 분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 분식 풀듯이. 그죠? 양수일 때 어떻게 돼? 2x. 그죠? 음수일 때 어떻게 돼? x 빼기 x니까 0이겠네. 이해되겠어? 그리고 이 정도는 그릴 줄 알아야지. x축과 y축이 있어요. 그려볼게요. x가 0보다 작은 쪽에는 y는 0을 그려라 이 말이에요. y가 생각된 거니까 y는 0 여기 빵꾸 뽕 뚫어놓고 일단 는이 없으니까. 알겠죠? 0보다 큰 쪽은 y는 2x. 원래 y는 2x를 생겼지 이렇게. 0보다 큰 쪽은 그리면 여기 채워서 이렇게 올라오겠죠. 됐습니까? 얘가 말하는 그래프는 이렇게 니은자처럼 이렇게 생겨요. 니은자 거꾸로. 알겠습니까? 이런 그래프야. 알겠지? 얘가 질문이 뭐죠? 1대1 대응이 아니야.
이거 1대1 대응이 아니야. 영준아 1대1 대응이 아니야. 아니죠. 얘 때문에 아니죠. 그죠? 0을 놀라많이 찍었잖아 지금. 마이너스 1도 0 찍고 마이너스 1도 0 찍고 마이너스 3도 0. 그죠? 1대1 대응이 아닙니다. 이쪽 그림은 1대1 대응의 모양을 띠고 있지만 그렇죠? 이쪽 때문에 안 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체크해봐라.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그래프 그리는 얘기는 좀 해봤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해오실 수 있으리라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넘어가서 이제 경우의 함수의 개수 문제 한번 정리하시죠. 여기 이 경우의 수 문제가 나옵니다. 이 함수의 개수 완전 경우의 수 문제 599번부터 펼쳐져 있는 거기 있는 문제는 내가 안 풀 거고요. 필기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죠? 아마 여러분들 함수론에 안 적혀 있을 수도 있다. 아니네? 잘 적혀 있네. 거기 봐. 알겠죠? 여기 보시면 필기장 보시면요. 자, 두 번째 함수의 개수. 이게 우리가 경우의 수를 배우고 넘어왔기 때문에 함수의 개수 질문이 다양해질 수 있어요. 알겠죠? x가 예시로 할게요. 1, 2, 3. 여러분 필기장에 있는 그대로 써드릴게요. y가 1, 2, 3 써봅니다. 한번 점검 한번 하시죠. 첫 번째. 자, 여기서 이런 개념으로 함수를 만들 거다. 알겠죠? 첫 번째 질문. 만들 수 있는 함수의 개수를 구해라. 이렇게 나왔어.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대응되는 관계로 내가 함수를 만들 수 있잖아. 예를 들면 다 1을 찍는 거 가능하죠? 한 가지. 둘은 1을 찍고 얘만 2를 찍는 거 가능하죠? 아까와 다르잖아. 두 가지. 두 개 1을 찍고 얘가 3 찍는 거 다르죠? 세 가지. 이런 식으로 가능한 모든 대응 관계의 개수가 몇 개냐 이 말이야. 다 알겠어? 이렇게 하면 돼. 봐봐. 자, 1이 찍을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5가지. 그죠? 2도 5가지. 1이 뭘 찍든 2도 5개 찍을 수 있잖아. 같은 거 찍어도 되잖아. 그렇죠? 3도 몇 가지? 5가지. 만들 수 있는 함수의 개수는요. 5의 세제곱입니다. 끝. 이해되겠어요? 오케이? 응. 오케이? 두 번째. x1이 x2와 다르다이면 fx1이 fx2와 다른 함수의 개수를 구해라. 얘를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 이런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이죠? 이거 무슨 말이야? 나는 무슨 말이야? 예? 뭘 얘는 얘야? 무슨 말이야? 뭐? 정민아 무슨 말이야? 서서 들어오세요. 아 서서 들어 서서. 아 좋죠. 이렇게 하세요. 좋은 자세야. 서서 그쪽에서. 너 쓴 책상 있잖아. 유진아 뭐라 그랬지? 무슨 말이야? 없어. 어딘지 모르겠어. 어디 있어? 27페이지 있어. 이거 맞냐? 거기 함수 개수. 세 번째 줄에 있긴 하네요. 근데 안 적혀있네. 뜻이 안 적혀있네. 그치? 아 뜻이 전에 안 적혀있네? 알았어. 좋네. 뜻을 잘 안 적어놨네. 우리 쌤 정리할 때 이분 뜻을 안 적어놨네요. 여러분 공부하라고. 알겠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1대1 함수 얘기야. 1대1 함수. 1대1 대응까지는 아니고 1대1 대응은 공력과 상황을 봐야 되니까. 알겠죠? 1대1 함수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해를 하는 게 좋아. 봐봐. 왜냐하면 봐봐. x 이게 이런 뜻이야. x 값이 다르면 얘가 찍은 것도 달라야 돼 이 뜻이야. 그러니까 x가 다르면 찍은 애 달라야 돼 이 말인 거지. x가 다른데 같은 거 찍으면 안 돼 이 말이야. 그게 1대1 함수잖아. 알겠습니까? 얘를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해라 그 말은요. 1대1 함수가 될 수 있는 개수를 구하라 그 말이야. 그럼 이렇게 하면 돼. 봐봐. 풀이법은 1번과 똑같습니다. 야 1이 찍을 수 있는 몇 가지야? 5가지. 곱하기 1이 뭘 찍었어? 그럼 1이 뭘 찍었으면 2는 얘가 찍은 건 찍으면 안 되잖아. 2가 찍었으면 몇 가지야? 4가지. 3은 3가지. 끝. 이렇게 푸는 거야. 알겠어요? 얘 둘은 풀이 방식이 똑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세 번째는 장난이고 상수함수 개수. 이게 여러분 노트에 2번으로 돼 있네요. 상수함수 개수 몇 개야? 영준아 몇 개 상수함수?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상수함수 개수 몇 개야? 6개. 이것도 5가지인데? 5개죠. 정신 차려요. 감깨라이. 그 다음요? 여기는 왜? 거기는 개수가 6개인가 보다. 그지? 알았어. 지금 바꾸면 다 바꿔야 되잖아. 너네가 알아서 봐. 봐봐. 자, 그 다음요? 요거 중요하다. 얘이면 fx1이 fx보다 작다. 요거 부등호 바뀐 것도 똑같은 정답이에요. 얘를 만족하는 함수 개수가.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런 표현을 앞으로 많이 볼 거란 말이야. 이런 표현을 이제 배웠잖아. 1대1 함수라는 얘기야.
이런 표현 뭘 것 같아? x가 커지면 걔가 찍은 y 값도 커야 돼 이 말이야. 그래서 얘기해줘. x가 오른쪽으로 가면 얘네들이 찍은 y 좌표도 커야 돼 이 말이야. 오른쪽으로 가면 올라가야 돼 이 말이야. 이해되겠어? 무슨 말인지? 무슨 의미야 이게? 이 표현이 있는데 증가함수야 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x가 클 때 y가 커지는 건 증가함수라고요. 직선으로 얘기하면 기울기 양수인 거. 기울기 함수니까 감소함수로 불러야겠죠. 감소함수는 여기 부등호만 바뀌면 돼.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증가함수 개수를 구해라 이런 질문입니다. 아시겠죠? 자, 얘 잘 봐. 얘 잘 기억해야 돼. 봐봐요. 이건 이렇습니다. 위에 거랑 풀이가 달라요. 얘만 풀이가 달라요. 얘만. 자, 왜냐면 잘 봐. 위에 거는요. 1이 너 이번 얘기할게. 1이 5개 중에 한 개 찍을 수 있어. 1이 1을 찍으면 2가 찍을 수 있는 4가지. 1이 2를 찍어도 2가 찍을 수 있는 4가지. 그죠? 1이 뭘 찍든 2가 찍는 개수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그러니까 한 개 찍으면 돼. 근데 얘는 좀 골 때리는 게 1이 1을 찍으면 2가 찍을 수 있는 게 몇 가지? 4개인데 1이 2를 찍으면 2가 찍을 수 있는 몇 가지야? 3개밖에 없잖아. 1이 찍은 것보다 큰 걸 찍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한 개씩 찍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여러분 이해를 하면 안 까먹습니다. 쌤 말 이해됐어요? 얘는 얘처럼 풀 수 없다는 거 알겠냐고. 1이 찍는 결과에 따라서 얘가 찍는 결과가 달라진단 말이야. 쌤 그럼 이거 어떻게 합니까? 야, 한 방에 한 번에 연결하면 돼. 이걸 이해하면 얘를 외울 필요 없어. 무슨 말이냐면 쌤 얘가 찍는 거에 따라 틀려지니까 이렇게 합시다. 어쨌든 내가 몇 개는 찍어야 돼. 3개는 찍어야 돼. 5개 중에 3개는 찍어야 돼. 그죠? 3개를 뽑아서 한 방에 촥 연결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3개부터 뽑을게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 5개 중에 3개 선택. 됐어요? 오케이?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1, 3, 4를 선택했습니다. 좋아요. 이제 찍읍시다. 연결하는 경우에서 몇 가지겠어? 크기 순으로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네가 뽑은 3개 중에 제일 작은 건 1이 찍고 그 다음 건 2가 찍고 그 다음 건 3이 찍어야 되잖아 무조건. 그쵸? 그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죠. 굳이 적으면 곱하기 1인 거죠. 연결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따라라. 끝. 알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함수의 개수를 처리해 볼 수 있다. 이해되겠어요? 여기 기본 함수의 개수 구하는 이야기고요. 거기 그 600번 보시면은 요거 필기용을 할게요. 필기에 안 적혀있을 거야. 600번 보시면은 이런 문제 나와. 600번 나와. 자, 여기 이제 예시. 선생님은 5개짜리로 할게요. 여기 1, 2, 3, 4, 5가 있어. 여기 A, B가 있어. 자, 봐봐. 자, 얘가 이런 얘기입니다. 야, 여기서 함수를 만들 때 공역과 치역이 같은 경우의 수인 함수의 개수 구해봐. 이렇게 나와. 요건 좀 쉬워. 요건 필기해야 됩니다. 안 적혀있을 거예요. 자, 무슨 말이야? 야, 5개의 정역이 2개의 공역을 찍을 건데 공역과 치역이 같대요. 그 말은 5개가 다 A를 찍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다는 얘기죠. 5개가 무조건 나눠 찍어야 돼 라는 얘기잖아. 이랬습니까? 그럴 거면 봐봐. 야, 결국 공역과 치역이 같이 안 하면 공역이 2개밖에 없으니까 다 A를 찍거나 다 B를 찍는 것만 아니면 되는 거 아닌가? 이랬어요? 요건 여사건이야. 그래서 봐봐. 전체 함수의 개수가 몇 개냐면 한 개당 2개씩 찍을 수 있잖아. 2의 5승 전체에서 A에 몰빵되는 거 한 가지, B에 몰빵되는 거 한 가지, 2가지만 배우면 됩니다. 요거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요걸 냈다 이러면 요거는 이제 야, 너 공부는 했지? 라고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여기서 야, 제대로 했어? 라고 주면요 문제가 이렇게 어려워집니다. 잘 봐. X가 똑같이 1, 2, 3, 4, 5고요. Y가 3개.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의 개수가 똑같은 문제. 공역 한 개보다 추가하잖아? 아, 어려워집니다. 잘 보세요. 자, 얘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얘네들이 나눠 찍으라는 소리야. 근데 A, B, C 하나에 몰빵하는 것도 안 되지만 A, B 2개만 찍는 것도 안 된다는 얘기야. 문제 상황 이해됐죠? 오케이? 방식은 똑같이 풀 거예요. 여사건으로. 봐봐. 자, 함수가 나올 수 있는 전체 개수 몇 개야? 3의 5승이죠. 이건 3개니까. 이해되겠어? 오케이? 여기 뺍니다. 뭘 빼야 되겠어? 치역이 몇 개인 거? 치역이 2개인 거 빼고 1개인 거 가져가기 쉬우니까.
치역이 2개인 거. 이해되겠어? 그럼 치역이 3개여야 되니까 치역이 1개인 거 빼고 2개인 거 빼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이해되겠습니까? 치역이 1개인 거 쉬워. 치역이 1개인 몇 가지야? 다 A 찍거나 다 B 찍거나 다 C 찍는 몇 가지야? 3가지 빼고. 됐어요? 자, 치역이 2개인 게 좀 빡셉니다. 봐봐. 치역이 2개라면 이 3개 중에 몇 개 선택해야 돼? 2개만 선택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나서, 그치? 그게 만약에 A랑 B랑 가정을 하면요. 5개가 A를 나눠 찍어야 되는 거죠. 하나에 몰빵 안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의 풀이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여기에 2의 5승 빼기 2가 들어가야 돼. 중괄호 써야 되겠네. 이렇게 구하셔야 3개짜리 상태에서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를 정의내릴 수 있습니다. 알겠죠? 제가 되겠습니까? 다음에 이해되니? 이해하는 거 질문해. 실제로 그냥 5 곱하기 4 하면 안 돼요? 5 곱하기 4 잠깐만 있어요. 뭐라고? 뭐라고? 5 곱하기 4랑 5 곱하기 4 이게 뭔 소리야? 2의 5제곱 빼기 2 대신. 아 여기에 2의 5제곱 빼기 4라고? 빼기 2에 그냥 5 곱하기 4 하면 안 돼요? 무슨 소리야? 2의 5제곱 빼기 5 곱하기 4라고? 이게 뭔 소리지? 아니 저 그냥 2에 5제곱 마이너스 2 자리에 그 이 자리에 5 곱하기 4. 이게 무슨 말이냐고? 아 이걸 안 쓰고 5 곱하기 4 쓴다고 그냥? 예. 왜? 그냥 5 곱하기 4. 무슨 그냥 이거 있어. 네가 이유를 이게 이 5가 뭐야 지금 도대체? 야 A를 찍는 게 5개 중에 하나 이렇게 한 거야? 예. 뭔 말도 안 돼. A를 찍는 게 1, 2가 찍을 수도 있고 1, 2, 3이 찍을 수도 있고 1, 4가 찍을 수도 있고 이게 닮았는데? 그 A를 찍을 수 있는 게 처음에 5개였죠. 아니지. A를 찍을 수 있는 상황은 봐봐. 5개가 다 찍을 수도 있고 4개만 찍을 수도 있고 3개만 찍을 수도 있고 2개만 찍을 수도 있고 1개만 찍을 수도 있는데 A를? 그게 5개인 거 아니에요? 뭔 소리야? 야 A를 5개가 다 찍는 경우가 한 가지, A를 4개가 찍는 경우가 1 빼고 4개가 찍는 경우가 한 가지, 2 빼고 4개 찍는 경우가 한 가지, 3 빼고 4개 찍는 경우가 한 가지, 4 빼고 4개 찍는 경우가 5 빼고 4개 다 다르잖아. A를 4명이 찍는 게 5가지야. A를 3명이 찍는 건 53이야. 10가지야. 무슨 말도 안 하고 있어. 그래프 완전 어렵지. 내 풀이는 이해되니? 네, 잘 답습하세요. 알겠죠? 보시고 선생님이 왜 저게 어떻게 답이 되지? 이거 잘 이해하세요. 나올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함수의 개수에서는 약간의 경우의 수에 필요한 그 틀이 또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경우의 수 풀듯이 풀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저렇게 나오면 되게 어렵게 낸 거야. 쌤이 준 저번 문제처럼 내버리면 이 너네들 한번 조져보겠다 약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알겠죠? 낸 거기 때문에 내신 또 어쩔지 모르니까 잘 챙겨놔라. 병준아 알겠니? 자, 쌤이 함수 개수 구하는 문제 하나 풀어드릴게요. 왜냐하면 이렇게 딱 배운 대로만 나오지 않을 거 아니야. 장난치니까. 오히려 당연히 여기서 치는 장난은 더 쉬워요. 알겠죠? 이 문제 제일 어려워. 이거 내가 어려운 문제 쌤이 정리하는 게 정리해 주고 봐봐. 쌤이 604번 풀어줄게요. 여러분들이 함수의 개수 문제는 지금 쌤 푼 것처럼 경우의 수처럼 대응을 해야 돼. 알겠죠? 그리고 아까 오늘 제일 중요한 멘트는 이미 내가 했어요. 함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의역의 환경이야. 정의역이 낮게 그거는 다 그냥 때려 넣어가면서 풀란 얘기고, 정의역이 범위야? 이건 찐 실력이 필요하다고. 그래프 해석을 해야 되는 거니까. 거기서 이미 난이도 탁탁 관리 알겠죠? 가볼게요. 604번입니다. 이건 무조건 쉬운 문제예요. 알겠습니까? 왜냐면 정의역이 3개야 그냥. 알겠죠? 가볼게요. 604번입니다. x에서 x로 가는, 나중에 여러분들 함수 환경을 이해시켜 드리고자 여기에 쌤이 일부러 y 놨습니다. 왜? x라는 집합을 공역으로 쓸 거니까. 이런 함수가 있대요. 그죠? 그런 상태에서 다음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래요. 다음이 뭐냐면 fx가, 넘깁시다. f-x랑 같다를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찾아보래요. 알겠죠? 그럼 봐봐. 이걸 보고 선생님 잠깐만요. fx랑 f- 같으면 뭐 이러이러한 성질 있잖아. 그딴 거 필요 없고 정의 몇 개 있어? 3개 있잖아. 빨리 대입해 그냥. 알겠죠? x에 -3을 집어넣어 버리면 f-3이 f3이랑 같다는 얘기 아니야? 그걸 만족하고요. 0을 집어넣어 버리면 f0이 f0이랑 같다라니 당연한 말 아니야? 필요 없고 -3을 집어넣어 버리면 얘랑 똑같은 말 나오잖아. 그죠? 결국 밑에 있는 f0은 f0 필요 없고 나한테 f-3이랑 f3이 같게 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 이런 단순한 질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빨리 대입부터 하고 대응하라는 거 알겠죠? 자, 그렇게 가정한 함수에서 만들어 볼게요. 마이너스 3이 찍을 수 있는 게 몇 가지예요? 세 가지죠. 세 가지 찍어서 치고 뭘 찍었어? 그러면 F3도 그놈을 찍어야 돼. 그죠? F-3이 결정을 해버리면 F3 자동 결정. 그렇게 얘기했잖아. F0이 찍을 수 있는 몇 가지야? 몇 가지예요? 세 가지죠. 1대1 대응 이런 거 없어. 그지? 세 가지입니다. 답은 9가지가 만들어질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까? 원래 경우의 수는 기억나시죠? 틀려도 쿨하게 진행해야 되겠냐, 알겠죠? 알겠습니까? 답은 9가지 맞습니다. 그렇게 푸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러시고요. 자, 그 다음 오늘 함수 대입까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함수 대입으로 가시죠. 자, 함수에서는 대입만 잘해도 반은 뚫립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대입 문제가 쫙 나와 있는데요. 어디 뒤까지 나와 있네요. 그래서 2개 정도만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605번. 같이 하고 605번입니다. 쉬워, 이거는. 그냥 센스 있는 친구들 그냥 풀라면 풀어. 봐봐. 의미하는 정수 전체 집합을 정의된 함수 fx가 이렇게 fx가 x 더하기 0부터 4까지는 여기다 대입해라. 그 다음에 fx 마이너스 4보다 큰 범위는 여기다 대입해라. 그 말입니다. 알겠죠? 뭐 대입하라 바로 하시죠. f3은요? 이거만 쉽죠? 얼마야? 3 넣어. 얼마야? 3 넣으면 4. 이런 할 수 있지? 뭐 이런 얘기야. 알겠죠? F29는요? 대입해 여기다 넣어야 될 거 아니야. 29는 F25랑 같다는 얘기네. 또 대입해야지. F20 1이 같다는 얘기네. 그죠? 뭐야 지금 4씩 빼가고 있는 거 아니야? 그죠? 이거 우리 이런 거 했어. 이런 걸 주기성이라 불러. 나중에 다음 시간에 잘 정리해 주겠어 이미. 주기가 4개짜리야. 4로 나눈 나머지가 일정할 거야. 우리 그 복소수에서 했던 것처럼 오메가에서 했던 것처럼 알겠습니까? 21을 4로 나눈 나머지 얼마야? 1이죠. 1. 이거 F1과 똑같고 F5랑 똑같을 거예요. F5도 여기 없으니까 이거 결국 이렇게 가면 F1로 만나 이거. 알겠습니까? 주기성을 빨리 감지하시고 F1은 대입하면 2가 되겠죠. 뭐 이런 대입 할 수 있잖아. 뭐 이런 얘기 알겠죠? 대입은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넘어가서 자 선생님이 이제 약간 한 단계 레벨업 대입 더 해드릴게요. 어디냐면 610 하겠습니다. 선생님 풀어주고 싶은 615번인데 네, 여러분 숙제를 한 개로 남겨드리기 위해서 616번 가겠습니다. 616번 보시죠. 이 대입 문제에서 이제 이런 거 잘 나온다. 이런 거 알겠죠? 이런 거 뭐냐면 그냥 알아서 잘 찾아 이런 문제입니다. 알겠죠? 공식 풀이 뭐 그딴 거 없습니다. 알겠죠? 센스껏 잘 찾아 대신 쿨하게 가볍게 열심히 대입해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임의의 실수 xy에 대해서 그 말은 xy에 뭘 대입하든 fx 더하기 y는 fx 더하기 fy랑 똑같아 이거 준 거야. 알겠죠? 보통 이런 문제에서 아무런 힌트가 없으면요 xy에 00 대입하세요. 뭐 이 문제에 필요한 건 아닐 것 같은데 00 대입하면 보통 f0이 나오긴 하니까 어차피 xy에 뭘 대입은 없잖아. 00은 넣어볼게. 이건 그냥 알겠죠? 목적은 없습니다. 그냥 그러면 f0은 f0 더하기 f0 2f0 아니야? 그치? f0 넘기면 f0이 얼마다? 0인 걸 바로 알 수 있죠. 이거 바로 찾아지는 거야. 이렇게 알겠습니까? 이런 성질을 만족한다니까 0 필요하면 대입해봐. 금방 나와 0은 알겠죠? 그 다음 나한테 하나 줬어. f2를 물어봤어. f2는 4래. 이거 준 거야. 이거 가지고 밑에서 내가 주는 거 다 확인해봐. 이런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가보시죠. 자, 기억은 기억 구하려면 나처럼 하면 돼. 00 넣으면 돼. 알겠습니까? 나는 그냥 보였는데 뭐 지음으로도 했네요. 이 자식이죠? 기억 차입니다. 자, 니은은요. F-1을 구하래. 자, 이제 여러분들 센서가 필요합니다. 자, 마이너스 1을 구하려면 정민아, XY 뭐 대입할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것들이야. 마이너스 1을 구하고 싶어. 뭐 대입할래? 뭐 넣을까? 자, 이렇게 오래 생각하면 안 돼. 알겠습니까? 막 넣어 그냥. 알겠습니까? 병준아 뭐 넣을래? 이 여기서 마이너스 1이요? 마이너스 1. 이거 찾으래. 20 가지고 XY 뭡니까? 2랑 마이너스 3. 2랑 마이너스 3?
y는 마이너스 3. 요거죠. 그러면 f 마이너스는 모양을 잡았는데 f2 더하기 f 마이너스 3이네요. f2는 4니까 얘는 f 마이너스 3 더하기 4네. 아 마이너스 6 구하는데 f 마이너스 3이 필요하네. 그치? 또 뭐 넣을래? 저요? 네, 너. 네가 던져놨으니 빨리 마무리해. 야, 이 답이 안 나오잖아, 이씨. 이제 야. F 마이너스 3을 구해야 되는. 아, 그걸 더 할 거야? F 0이랑 어. 마이너스 3. 어, 0이랑 마이너스. 0이랑 마이너스 넣자면 뭐 이렇게 나와요. f 마이너스 3은 f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옵니다. 얻어지는 건 없어요. 알겠죠? 그렇죠. 유진이 뭐 의견 하나 주시겠습니까? 아니요. 1이랑 마이너스 4. 1이랑 마이너스 4. 네. 야, 그럼 또 똑같이 마이너스 4 튀어나올 거 아니야. 계속 4 들어가는 거야.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2. 아, 알겠습니다. 좀 마음에 안 들어. 되게 마음에 안 들어요. 유진아 뭐 좋은 거 없냐 이거? 없냐? 네. 봐봐요. 이게 찾아야 되고 알겠습니까? 여러분 뭐 이런 막 대입하다가 뭘 찾아야 되냐? 1,2를 찾아야 되고. 선생님 갑자기 1,1요? 아, 그래야 일단은 봐봐. F2가 F1 더하기 F1이잖아. 그치? 물론 순서를 얘기하면 이게 먼저겠다. 2랑 우리 F-를 구하는 거지. X는 1과 마이너스를 대입해야 돼. 그나마 하려면. 알겠습니까? 이게 먼저겠다. 1번. 오케이? 쌤은 내가 너무 경험이 많아서 내가 머리를 좀 써버렸다. 알겠죠? 그러면 안 되잖아. 그치? 우리가 여러분 스타트는 이거부터 시작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찾기야. 알겠죠? 근데 병준이처럼 너무 위로 가지만 알겠지? 못 잡아. 알겠습니까? 요 근처에서 놀아야 돼. 근처에서. 알겠죠? 둘의 합이 0이잖아. 아, 잘 봐봐. 잘 봐봐. 내가 보여줄게. F0은 F1 더하기 F 마이너스 1이지. 그치? 그럼 쌤이 0 아니고 0 맞아. 그러면 F1만 알면 되겠다. 그치? F 마이너스를 잡으려면. 알겠습니까? F1을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넣으면 돼. 1, 1을. 알겠습니까? 그럼 얘가 4잖아. 그치? 2, 2잖아. 이해되겠어요? 얘 2란 말이지. 마이너스 2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입니다. 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지금처럼 대입해봐. 쌤 뭐 공식 없어. 공식이 어딨어. 열심히 다양한 관점에서 대입을 하시고요. 디귿 내가 마무리해서 디귿. 자, 디귿은 뭐냐면요. 잘 봐. 디귿은 얘가 이런 얘기를 했어. 이건 내가 시간 다 했으니까 잠깐 보여줄게요. 임의의 자연수에 대해서 fnx가 n 곱하기 fx랑 같냐라고 물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건 여러분 찾아야 되는 건데 찾을 때 어떻게 찾는 거냐면 봐봐. 정 헷갈리는 친구들은요. n이 자연수잖아. n이 1은 할 필요 없고 n이 2일 때 확인 한번 해봐. f 2x가 2fx랑 같는지 같아요. 왜냐하면 얘를 fx 더하기 x가 보면 되는 거 아니야? fx 더하기 fx 아닙니까? 2fx 맞잖아. 신기한데? 그치? 얘는 3 넣어볼까? f3x는 3fx냐라고 묻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상황을 해결 못하겠으면 빨리 대입해. n이 1, 2, 3, 4 그러면 뭐가? 알겠죠? 예? 맞습니다. 왜? f3x는 f2x 더하기 x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럼 f2x 더하기 fx일 거 아니야? 그치? 이미 우리 앞에서 얘를 2x라고 확인했잖아. 2fx 더하기 fx 3fx만. 신기하네. 되네. 이해되겠습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다음에 이해되니? 헷갈리니? 여기 안에 있는 게 두 개 있으면 밖에 있는 것도 두 개인가요? 그러니까 봐봐. f2x, 2x는 여기도 x, 여기도 x라는 거잖아. 그럼 그게 fx 더하기 fx라는 거잖아. 이걸 적용한 거잖아. 그러니까 f2x라는 게 x 더하기 x로 볼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x에는 x, y에도 x. 적용하면 fx 더하기 fx. 신기하네. f2x가 2fx 맞네. 그쪽가 없으면 틀린 거죠. 당연히 지금 우리가 이걸 만족할 때 얘가 맞니?를 우리 확인하는 거죠. 알겠죠? 이 식이 없으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알겠죠? 이 식의 성질을 가지고 찾고 있는 거야. 알겠죠? 3fx 되네, 그치? 가보지 않습니까? 4도 될 것 같지 않아요? 되겠죠? 왜 그러냐면 봐봐. 이게 fnx라는 게 결국 fx 더하기 x 더하기 x 더하기 분리가 될 거 아니야. 그죠? 이게 어디 찢어져서 이렇게 fx 나올 거니까 이게 적용 하다 보면 그래서 디귿이 참임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디귿은 참이다라는 거죠. 이런 식의
앞에 문제처럼 단순 대입도 요구하지는 않겠죠. 이렇게 임의의 실수 xy 항상 성립한다는 건 이게 xy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너네가 써볼 수 있는 걸 다 써서 내가 한번 질문한 것들 찾아봐봐 이런 질문인 거야, 알겠죠? 요거는 여러분들 또 경우의 수처럼 가볍게 접근해야 돼. 이게 아까처럼 막 정확하게 답을 구해내겠다고 하나를 탁 찍으려고 그러면 더 오래 걸려. 그냥 더 대입만 이렇게 저렇게 해보고 안 되겠다 싶으면 좀 버리고 이제 좀 해보고 하다 보면 금방 발견돼, 알겠죠? 대신 이제 그 바운더리 안에서 여러 가지의 대입을 해봐야 되겠죠. 그 경험치가 쌓이면 이런 문제 쉬워지는 거야, 알겠죠? 네. 오늘도 여기까지 하고요. 자, 과제 드리겠습니다. 숙제는요. 오늘 숙제 별로 없네. 584부터요. 584부터. 아, 오늘 너무 없으니까 다 풀어오세요 그냥. 616 전부 홀자 다 풀어봐. 몇 개 안 내면 알겠죠? 앞에 문자 쓰는 다시 하면 되니까. 알겠습니까? 오늘 수업 잠깐만, 앞쪽에 내가 저거 짝수를 주지 않았나요? 오늘 월요일 아닙니까? 그거 다음 시간에 점검을 한번 하겠습니다. 알겠죠? 오늘 요거 줄게. 알겠죠? 알겠습니까? 네, 수고했습니다. 오늘 테스트입니다. 잘 보거라.